이 불효 막심한 거. 폐하께서 인재를 구하시는 방문. 네가 감히 떼어내? 너 우리 집안에 다 죽일 작정이냐? 나 방금 판 하나 짜서 외국인들한테서 수십억을 뜯어내고 샴페인 터뜨리려던 참 아니었어? 여긴 대체 어디야? 이년아! 당장 내려오지 못해! 망신살 뻗친 걸로 부족해? 야, 너 기다려. 망할 영감탱이, 내가 한 대 쳐서 이빨 다 부셔버릴까? 미쳤구나, 미쳤어. 여봐라, 내 큰 칼을 가져오너라. 하! 영감탱이, 진심이야? 차라리 이 불효 막심한 것이 황궁 회의실에 가서 폐하의 노여움을 사서 우리 한갈의 멸문지화에 이르게 하는 내가 직접 이 집안의 쓰레기를 치우고 그리고 폐하께 죄를 청하겠다. 멈춰요! 한태성, 딸이 이 아이 하나뿐인데 어떻게 손을 대요? 좋아요. 얘를 죽이려거든 나부터 죽여요. 우리 모녀를 다 죽이고 평생 호라비로 살아봐요. 흥. 어머, 저기 봐. 저분이 폐하께서 직접 친히 내리신 여장원 이수진이야. 그 옆에 있는 분은 조국 최고의 재남 박민수 도련님이고 제자 가인 천생연분이네. 맞아. 비켜, 다들 비켜. 민수 오라버니. 네가 왜 여기 있어? 오라버니, 빨리 사람들에게 말해줘. 우리가 천생연분이라고. 말해봐, 어서. 아이. 넌 제주도 미모도 없으면서 남자나 밝히지. 어디 수진이와 비교하려 들어. 수진이와 방을 떼어 폐하의 근심을 도는 걸 방해하지 마. 자, 수진아. 이수진, 내 약혼자를 뺏어놓고 방까지 떼려고 해? 꿈도 꾸지 마. 그러니까 내가 빙의한 게 남자 때문에 질투하다가 멋대로 방을 뗀 미치건 여자라고? 이 껍데기 아버지가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폐하의 명에 따르면 방을 뗀 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세상을 다스릴 재주와 나라를 다스릴 도리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군망상죄로 다스리신다고 해서구나. 하지만 원작자는 하루 종일 남자 꽁무니만 쫓아다녔으니 나라 다스릴 방책을 알 리가 없잖아. 부인, 비켜요. 당신도 잘 알잖소. 저 아이가 어떤 애인지 저대로 황궁 회의실에 보냈다간 무슨 큰 사고를 칠지 모른단 말이오. 아버지. 아버님, 제가 방을 뗀 건 순간적인 충동으로 함부로 한 게 아니에요. 제 재능을 이용해 우리 한가의 백년 영광을 되찾으려는 거예요. 재능? 네게 무슨 재능이 있다고? 작년 백화연에서 네가 읊은 갈대꽃이 뭐 한 입, 두 입, 서너 입, 네 입 다섯 입, 예닐곱 입 네가 우리 한가 가문 전체를 경성백성들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거 기억이 나느냐? 그건 실수였어요. 한 어르신, 소생 박민수, 초대도 없이 불쑥 찾아와 죄송합니다. 쓰레기가 왔네. 민수구나. 너와 소영이는 약혼한 사이니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지 격식 차릴 필요 없다. 어르신, 제가 이번에 온 건 파혼을 처하기 위해서입니다. 박민수의 짐승만도 못한 놈. 너희 박가와 우리 한가의 혼약은 어릴 적부터 정해진 약혼이다. 이제 곧 혼례를 앞두고 있는데 어찌 하루아침에 파혼에 말하느냐. 우리 국궁저택의 체면은 어찌하라고. 백번님, 따님은 재능도 덕망도 없고 황방을 몰래 떼어 큰화를 초래했으니 저희 박가의 며느리로는 정말 부적합합니다. 내 이놈! 한소영, 뭐 하는 짓이야? 파혼을 해도 우리 한가가 해. 네가 뭔데 그래? 딴 여자한테 한눈 팔며 여기저기 꼬리치는 쓰레기가 감히 우리 국궁저택에서 행패야? 한소영, 네가 나한테 애증을 느껴 미쳐 날뛰는 건 알지만 그렇다 해도 난 너랑 혼인 안 해. 어머니, 혼서 이리 주세요. 자, 여기. 꺼져.
너! 소영아, 너 어릴 적부터 늘 저 박가 녀석을 좋아했잖니. 꽃무늬를 그렇게 졸졸 쫓아다니며 제 아님 시집 안 간다더니 오늘 갑자기 왜 이래? 어머니, 저 이제 마음 정리했어요. 우리 국공저택이 제일 잘 나갈 때는 저 박가가 안달이 나서 혼약을 맺자고 하더니 신앙제가 즉위하고 권력이 교체되어 국공저택이 몰락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파혼하려 하잖아요. 박민수 저 인간은 제 짝으로는 정말 부적합해요. 정말 정신을 차린 게냐? 당연하죠. 너 말이다. 구제불능은 아니구나. 그렇지만 이렇다고 해서 황방을 뗀 일이 무마될 줄 아느냐. 가자. 나와 함께 황궁회의실로 가 폐하께 죄를 청해야지. 아버지, 살살요. 저 혼자 고를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오늘 황궁회의실에 가서 반드시 폐하께서 절 다시 보게 만들고 우리 국공저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박가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 테니까요. 당장 따라와. 아야, 살살요, 살살. 귀 떨어지겠어요. 피부도 이렇게 연한데. 이 녀석아. 이따 황궁회의실에 들면 얌전하게 굴어 황상께 잘 보이길 바라지 않으니 실수만 하지 마라. 안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우리 국공저택 전체가 연루될 테니까. 알겠느냐? 네, 알았어요. 한밤에 뗀 재정구 실랑의 딸 한소영은 어전에 들라. 네, 갑니다. 국공의 저 딸은 남자에 미쳐서 박가의 젊은이 꽁무니만 쫓아다닐 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겁도 없이 황방을 떼다니. 국공저택도 이번에 끝장나겠군. 폐하를 뵙사옵니다. 무릎 꿇어라. 폐하를 뵙사옵니다. 일어나라. 망극하옵니다. 한소영, 오늘 살아서 못 돌아갈 줄 알아라. 폐하, 신이 죄를 지었사옵니다. 한소영이 신과 수진을 오해하여 수진보다 앞서서 홧김에 황방을 떼었사옵니다. 박민수, 이 개자식. 내가 빨리 죽기를 아주 바라는구나. 황권에 멸시하고 제멋대로 한밤을 떼었다고 누명을 씌워?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 폐하, 신녀가 황광을 뗀 것은 폐하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함이옵니다. 우리 조국 사람 중 누가 모르겠느냐. 너는 시한수도 못 재면서 어찌 폐하의 근심을 덜어드린다는 거냐. 폐하, 제게 마음껏 문제를 내보시옵소서. 만약 신녀가 답하지 못하거나 폐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사옵니다. 좋다. 내 한 가지 묻겠다. 만약 네가 네 손으로 원수의 가문을 몰살시키고 바닥에 널브러진 그들의 시신을 보며 통쾌해하고 있을 때 방 안에 숨어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했다면 어찌하겠느냐. 신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 얼굴을 기억해둬라. 다음에 다시 만나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 대답은 인의를 보여주는군. 소위 인의를 위해서라며 씨를 말리지 않고 원수가 상장하게 내버려두다니 참으로 어리석군. 그리고 신녀는 몸을 돌려 문으로 가다가 갑자기 뒤돌아서며 큰 소리로 외치겠죠. 하하, 꼬마야, 우리 또 만났구나. 이번엔 절대 용서 안 해. 그리고 칼을 휘둘러서 단칼에 죽일 겁니다. 아직 아이일 뿐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죠? 정말 악독한 여자로군. 폐하, 제 여식이 어리석어 망발로 심기를 어지럽혔습니다. 신이 잘못 가르친 탓이오니 부디 벌하여 주시옵소서. 벌이라? 짐이 어찌 벌을 내리겠느냐? 항상 죽음으로 죗값을 치렀으면 그만이지 가족에게까지 화를 미쳐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상대는 무기력한 아이 아닙니까? 한소영은 아이조차 가만두지 않으니 수단이 너무 잔인합니다. 맞습니다, 폐하. 우리 조국 사내들의 대도는 마땅히 전장에 나가 적을 베어야지 무기력한 노약자를 향해서는 안 됩니다. 이토록 내렬한 자가 관직에 오른다면 반드시 한 지방에 재함을 부릴 것입니다. 조국 사내들이 대도를 쓰는 거랑 나 같은 약한 여자가 무슨 상관이죠? 당신들 훌륭한 사내들은 대도를 쓰세요. 나 같은 작은 여자는. 어이쿠.
작은 칼이나 쓰면 되니까요. 소영아, 어서 내려놔. 칼 걷어. 아무리 교묘하게 말해도 잔혹한 본성은 숨길 수 없어. 아이고, 이 대자녀의 고결하신 인품에 이 한소영은 탐복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 그자를 살려둔 채 온 가족이 앞으로 10수년을 불안에 떨며 살게 할 순 없거든요. 10수년 후에 그가 복수하러 올지 어찌하십니까? 폐하께서 방금 가정하신 대로 이 소영이의 원수는 어리석게도 후한을 없앨 줄 몰랐죠. 그랬다면 오늘 같은 멸문의 화를 입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후한을 없애지 않으면 10수년 후 그 꼬맹이가 자라나서 저희 가족에게 복수하러 온다면 그땐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건 폐하. 그래서 후한은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차라리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지언정 불안 속에서 일생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제가 아까 말한 문학까지 갔다가 돌아와 죽인다는 건 그저 농담이었습니다. 만약 제게 진짜로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몇 푼 쥐어주고는 이런 말을 남길 겁니다. 내 칼은 노약자를 베지 않는다. 그렇게 멋지게 떠나는 거죠. 그리고는 어둠 속에 숨어 엿보는 겁니다. 꼬맹이가 친척을 찾아가거나 누군가 데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꼬리를 밟아서 모조리 없애버려야 비로소 안심이 되겠죠? 역시 넌 돋보였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죽은 척할 수도 있으니 확인 사살은 필수죠.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심장이 오른쪽에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양쪽을 양쪽에 두 번씩 찌르는 거죠. 폐하, 한가는 3대 조정의 원로이자 100년 역사의 무관가문인데 어찌 저리 악독한 여식을 두었단 말입니까? 부디 폐하께서 엄벌을 내려 주옵소서. 전 그저 설명했을 뿐인데 후한을 없애는 것의 정확한 의미와 그 절차를요. 어찌 이리 두려워하십니까? 혹시 저희 한가와 원한이라도 있으신지 제 원수라도 되십니까? 소영아, 물러서라. 폐하 앞이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폐하, 신의 생각엔 한시랑 여식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사료되옵니다. 원수지간이라면 노소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만약 마음에 어설픈 동정심을 품는다면 오히려 해를 입게 될 것이옵니다. 그대의 대답은 아주 만족스럽구나. 허나 이는 그저 작은 시험일 뿐이다. 짐의 책사가 되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을 것이다. 폐하, 문제를 내어 주옵소서. 신녀, 폐하를 위해 견마지로를 다하겠나이다. 이 문제는 한소여뿐만 아니라 문무백관 모두 기탄 없이 말해보라. 짐을 만족시킨다면 큰 상을 내리겠노라. 폐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폐하께 하루입니다. 신 강지훈, 강령 부윤이옵니다. 한차 상인이 강령에 와서 황무지 하나를 인대 차밭을 일구고자 하옵니다. 신이 배략 계산해보건대 이 일이 성사되면 주정이 거둘 수 있는 임대료가 무려 10만 냥에 달하옵니다. 허나 차상인이 요구하길 그 황무지를 반드시 관아에서 개간을 마친 후 넘겨달라 하옵니다. 지금 관아의 창고가 비어있고 백성들은 대으르니 개간일이 시급한데도 차상인은 오래 기다리다 지쳐 떠나려 하고 있사옵니다. 부디 폐하께서 결단을 내려주옵소서. 이건 강령 부윤이 방금 보내온 상소요. 지금 국고가 비어있으나 만약 이 10만 냥의 은자가 들어온다면 턱없이 부족하더라도 많은 상인들이 앞다투어 따라할 것이요. 입소문이 퍼져나가 계속 이어지면 국고의 위기도 자연스레 풀릴 것이요. 하지만 차상인은 한무지를 개간해줘야 빌리겠다고 합니다. 개간에는 일손이 필요하니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폐하, 그건 아주 쉽습니다. 관아에서 돈을 내어 품삯을 2배로 주면 백성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관아의 국고가 비어있어 유지하기도 힘든데 품삯을 2배로 늘린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나겠소? 임대료를 미리 받을 순 없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품삯을 2배로 받으면 3배, 4배를 원할 것이고 안 주면 일을 대충 할 것이요. 그들의 탐욕을 채울 수 없으니 어찌 쉽게 수락하겠소. 신이 어리석었사옵니다, 폐하. 벌하여 주시옵소서. 한소영, 내게 무슨 묘안이라도 있느냐? 간단합니다. 이 문제의 어려운 점은 사람의 탐욕에 있습니다. 신녀에게 마침 좋은 계책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원수미 노름으로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제격입니다. 말이야 쉽지. 무슨 묘안이 있는지 한번 볼까? 폐하, 어명을 내리시어 강령 부윤에게 큰 돈으로 10여 명의 백성을 고용해 산에 올라 개간하게 하십시오. 겨우 그거야?
폐하께서 방금 말씀하셨잖아.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다고. 결국 까놓고 말해서 비싼 값에 사람을 고용하겠다는 거잖아. 웬 말이 그렇게 많아. 아직 말 안 끝났는데 왜 이리 급해? 그렇게 나서고 싶으면 자, 네가 올라가서 말해봐. 말해보라고. 어찌 이리 무례한가. 이수진, 오늘 말이 좀 많구나. 송구하옵니다. 말할 거야 말 거야? 안 할 거면 내가 한다. 10여 명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간 뒤 하룻밤을 더 찾고 어둡고 바람 부는 밤에 사람을 시켜 산에 금을 몇 군데 묻어두는 겁니다. 금을 묻어? 맞습니다. 다음날 작업이 시작될 때 일꾼들이 금을 캐도록 유도하고 관아에서 널리 알리는 거죠. 하늘이 내린 재물이라고요. 관아는 한 푼도 취하지 않고 모두 주운 사람의 몫이라고 하면 이로 인해 성 전체가 떠들썩해질 겁니다. 이건... 이리하면 관아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아도 백성들은 온 가족을 이끌고 괭이를 맨 채 산에 올라 개간을 할 겁니다. 나도 금을 캤어. 인간의 탐욕을 이용해 이익을 미끼로 삼는다면 그 누구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횡재의 유혹을요. 이거 정말 그럴싸한데? 이게 대체 무슨 소용이오? 결국 관아에서 금을 내놓는 거 아니오? 방금도 말했듯 관아의 극구가 텅기었다고 하지 않았소? 감지르 장군, 설마 한 푼의 투자도 없이 모든 일이 해결되길 바라시는 겁니까? 이 계책이 비록 금을 좀 쓰긴 하나 여전히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최선의 방안이오. 아이고, 강로 장군님은 요구 조건이 높으시군요. 괜찮습니다. 정말로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이 있죠? 만약 제가 산에 묻힌 금이 겉만 금박이고 속은 구리와 찰이라면요? 정말 악독하구나.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강로 장군님, 여기서 더 나아가 한 몫 더 챙기고 싶으십니까? 네, 계책이 기발하다고 인정하마. 하지만 내게 말해보거라. 이 상황에서 한 몫을 더 챙길 수 있다고 내가 그 말을 믿는다면 이 나이 못도로 나이를 허먹은 거라 다름없지. 좋아요. 지금 한 말 꼭 기억하세요. 조국 법령에 따라 일단 임대하면 이 황무지는 차상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럼 차상인에게 사유지 침해를 이유로 고발하게 하는 겁니다. 금을 캐는 백성들을요. 증거가 명백하니 이들은 절대 변명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인간의 본성이란 늘 적은 것보다 불공평한 걸 원망하죠. 누군가 이 일로 벌을 받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물고 늘어질 겁니다. 관아가 그 단서를 따라가면 뿌렸던 금박들을 전부 회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쏘쏘, 그렇다 치더라도 복리해본다는 건 어찌 된 거야? 이거 돈 버는 게 아니장소. 내게 또 놀라움을 안겨줄 텐가? 마찬가지로 조국법에 따릅니다. 사유지를 침해한 자는 장형 30대에 한 달간 투옥되죠. 맞소. 형률에 그렇게 적혀 있소. 이때 관아가 통고를 내는 겁니다. 조정에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차상인을 엄히 꾸짖고 백성들을 감옥에 보내려 한 과한 처사를 막았다고요. 그리고 벌금 5냥으로 감면하는 겁니다. 박민수, 너라면 벌금을 내겠어? 감옥에 가겠어? 장형 30대 한 달간 옥살이까지 하면 멀쩡한 사람도 폐인이 될 텐데 당연히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벌금을 내야지. 폐하, 보십시오. 저 돼지조차 아는 이치를 백성들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백성들은 황무지 개간을 끝내고도 벌금을 바치면서 성은이 망극하다며 감사할 겁니다. 대인, 감사합니다. 폐하, 감사합니다. 기가 막히는군. 정말. 이제 포상은 주시겠지? 높은 벼슬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몇 명은 줘야지. 조국 토종 강아지로 말이야. 과한 건 아니잖아. 폐하, 대국을 다스림은 신중해야 하며 마땅히 성군의 덕을 갖추셔야 합니다. 이런 악독한 계책은 당장은 통쾌할지 몰라도 나라를 다스릴 방책은 아닙니다. 부디 제고하여 주시옵소서. 맞사옵니다, 폐하. 수진의 말이 지당하옵니다. 이런 악독한 계책은 소인배의 짓이옵니다. 폐하께서는 황저의 주인이시온데 만약 이런 자를 쓰신다면 앞으로 천하의 백성들이 어찌 승복하겠사옵니까? 부디 제고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9년 전은 폐하께서 내리신 거고 문제도 폐하께서 내신 건데 저는 그저 폐하의 질문에 따라 상황하는 답을 내놓았을 뿐인데 저보고 악독하다고요? 그럼 저보다 더 나은 밤안을 내놓아 보세요. 내놓아 보라고요. 계책은 좋고 나쁨이 없소. 누가 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칼을 탓하실단 말이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계책이지. 당신들이 이렇게 내 딸을 겨냥하는 건 설마 우리 한가를 만만하게 보는 거요? 이수진, 그대는 3살에 글을 깨우치고 8살에 시를 지었으며 지금은 장원급제까지 한 경성 최고의 제녀이지. 그대에게 한소영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는가? 그건 신은 아직 생각해내지 못했사옵니다. 부디 폐하께서 신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신다면 더 나은 방안을 내놓겠사옵니다. 그럼 없는 것이지. 그대들은 대책도 없으면서 한소영의 계책이 너무 악독하다 탓하는가? 어찌 짐이 어리다고 무시하는 게냐? 신들은 감히 그런 뜻이 아니옵니다. 급보이옵니다. 폐하께 아뢰옵니다. 임강인의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사자가 황제서재에서 뵙기를 청하옵니다. 조회를 파한다. 황제서재로 행차하라. 내 포상은요? 내 조국 토종 강아지는요? 아휴. 아버지. 뭘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독한 계책을 다 네가 생각한 거냐? 아버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증조 할아버지도 태조를 따라 천하를 얻으셨을 때 예전엔 부적이지 않으셨나요? 저도 이걸 물려받은 셈이죠. 우리 한가의 옛 가문의 훌륭한 전통이잖아요. 너 참! 영색이 여자애가 말이야. 조신한 맛이 하나도 없고 이게 무슨 채통이냐? 단정하게 굴어라. 할아버지가 예전에 진짜 도적이긴 하셨지. 우리 아버지의 국공자기도 피바람을 일으켜 빼앗은 거고. 설마 진짜 유전인가? 에휴, 우리 한가 사대 중에 나 혼자만 선량한 사람이구나. 아버지 같이 가요. 저 길 몰라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오늘 황궁 회의실에서 있던 일은 다 들었다. 소영이가 잘했어. 아주 훌륭해. 아버지, 그 계책들이 너무 악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쩐지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산품 한시랑에 머물러 있더라니. 구제 불능이로구나. 아버지, 그게 다 아버지가 예전에 적을 너무 많이 둬서 저한테 피해를 누가 널 공격하면 너도 반격할 줄 몰라? 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명검은 태조께서 하사하신 거라. 황제도 칠 수 있어. 100번 양보해서 내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뭐가 무섭다 그래? 이 겁쟁이 같은 놈. 난 정말 의심스러워. 네가 내 핏줄이 맞는지. 네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소영이 성격이 별난데 오늘 또 황궁에서 그렇게 소란을 피웠으니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소영이가 그동안 본색을 숨기고 있었던 모양이다. 오늘 그렇게 한바탕 뒤집어 놓은 게 오히려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었어. 임강현이 위급하니 폐하께서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사람들을 부르실 거다. 만약 부름이 오면 넌 꼭 소영이를 데리고 가라. 국가 대사인데 소영이를요? 걔가 너보다 낫다. 내가 이 당당한 국공으로서 널 반평생 뒷바라지했는데 아직도 그깟 실험자리라니. 정말 쓸모없는 놈 같으니 당장 꺼져. 널 보면 짜증만 나니까. 가면 되잖아요. 굴욕입니다. 정말 엄청난 굴욕이라고요. 어떻게 한소영이 감히 조정에서 절 그렇게 모욕할 수 있죠? 한소영이 내내 본색을 숨기고 있었지만 제법 재주는 있더구나. 오늘 무사히 위기를 넘겼어. 아버지, 설마 우리가 정말 잘못 본 걸까요? 그건 아닐 거다. 아무런 포상이 없었다는 건 폐하께서 아직 어떤 선택도 하지 않으셨다는 뜻이다. 지금 임강현이 위급하니 폐하께서는 반드시 좋은 대책이 필요하실 게야. 그 한소영이 비록 악랄한 꼼수는 좀 부릴지 몰라도 국가대사 앞에서는 내세울 게 못 될 거다. 그렇죠. 그 한소영은 절 끔찍이 사랑하니까요. 한가가 다시 번성하더라도 틀림없이 제게 돌아와달라고 애원할 겁니다. 게다가 전 경성 최고의 제남이고 명문가 출신이잖아요. 제 아내가 들으면 반드시 수진이처럼 미모와 재능이 모두 최고여야만 하죠. 어명이요! 폐하의 엄입니다. 급히 한소영, 한준호, 박영수, 박민수, 이수진 등은 입궁하여 아련하라.
폐하를 배웁니다. 됐다. 모두 일어나거라. 서대인, 상소문을 저들에게 보여주어라. 폐하께 아릅니다, 지금. 임강과 청수 두 지역에 갑자기 수재가 발생했는데 곡물상들이 이 틈을 타서 곡식을 쌓아두고 팔지 않으며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폐하, 이것은 국가적 재난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수작입니다. 폐하, 당장 공문을 내리시어 구제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삶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 일란을 일으킬까 두렵습니다. 지금 사태가 아주 긴급하다. 이게 바로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다. 하지만 지금 국고가 비어서 구제에 쓸 돈이 많지 않다. 특히 곡식 가격은 반드시 최단 시간 내에 가장 빨리 진정시켜야 해. 그래서 능력 있는 자가 나서서 이 일을 처리해야 한다. 이수진, 그대는 신임 장원이지. 3년 전 그대의 치국노는 선왕제께서도 아주 흡족해 하셨다. 이번엔 짐이 그대를 보내 이 일을 처리하게 할 생각이다. 소신, 폐하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너, 한소영, 오늘 아침 조에서의 모습이 짐의 마음에 쏙 들었다. 이번 일은 짐이 내게 내리는 마지막 시험이다. 청수와 인강 두 지역 중 너희 둘이 한 곳씩 고르거라. 더 잘 다스린 자에게 짐이 큰 상을 내리겠다. 청수를 택해. 청수연은 단순히 재해로 곡물값이 오른 거지만 반면에 인강연은 곡물상 세력이 얽히고 설켜서 처리하기 아주 까다로워. 민수 말이 맞네. 수진이는 청수연을 택해. 너의 능력과 우리 박가의 지원이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게야. 감사합니다, 아버님. 폐하, 소신은 청수연을 택하겠습니다. 눈 있는 사람이라면 청수연이 더 해결하기 쉽다는 건 다 아는데 무슨 자격으로 먼저 고르는 거요? 당신, 폐하, 우리도 청수연으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다툴 필요 없어요. 저는 물이 탁할수록 더 좋거든요. 폐하, 저희는 임강연을 택하겠습니다. 좋다. 일은 이대로 정하겠다. 명을 받들라. 명하노니 한소영을 인강연 감찰관으로 임명하여 임강연의 모든 크고 작은 일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고 상황에 따라 결단할 권한을 주노라. 명하노니 이수진을 청수연 감찰관으로 임명하여 청수연의 모든 크고 작은 일을 맡게 하노라. 날이 밝는 대로 너희 두 사람은 즉시 출발하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일어나거라. 폐하, 혹시 강아지상 남자도 있나요? 강아지, 상담자가 무엇이냐? 복근이 8개 있는 햇살처럼 잘생긴 소년 말이에요. 서대인, 짐이 보기엔 네가 그 강아지 상이라는 조건에 아주 부합하는구나. 폐하, 신은 사람이지 개가 아닙니다. 한소영, 네가 임무를 잘 완수한다면 원하는 것은 당연히 다 내어주겠다. 이제 모두 물러가거라. 신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신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서대인, 한소영, 박민수, 이수진, 이 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폐하, 이수진과 박민수는 최고의 재원들이라 나라를 다스리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소영은 잔꾀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큰일을 맡기기엔 부족합니다. 내 말은 한소영이 무조건 진다는 뜻이냐? 신이 아는 바로는 한 고을의 통치는 결코 잔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폐하께서 만세의 기초를 다지시려면 반드시 이수진과 박민수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짐은 이런 드는구나. 한소영이야말로 짐이 줄고 찾던 사람이라고 말이다. 서대인, 내일 아침 일찍 한소영과 함께 인강연으로 가라. 첫째는 그곳은 치안이 혼란하고 복잡하니 그녀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살펴서 크고 작은 일 모두 빠짐없이 짐에게 보고하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우리 이미 파혼했으니 서로 각자 갈 길 가야지. 더 이상 나한테 집착하지 마. 내가 너한테 집착해?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망상증이라도 있나 보지? 너! 이 파혼 정말 잘한 일이네. 너 같은 여자를 집안에 들였다간 우리 박가의 불인이었을 거야. 박민수! 내 딸을 또 모욕했다간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한대인, 뭐 그리 흥분하십니까? 우리 민수는 다름 아닌 경성 최고의 재남입니다. 깊은 신임을 받고 있죠. 전황제와 현폐하의 총애를요. 옛말에 이르기를 훌륭한 남편은 현명한 아내라 했으니 당연히 좋은 여자를 짝지어줘야지요. 이를테면 수진이 같은 아가씨 말입니다. 한 아가씨 부부 사이란 서로 동등하고 균형이 맞아야 해요. 능력도 비슷해야 오래 갈 수 있죠. 아가씨같이 막무가내인 성격은 확실히 민수의 재능엔 안 어울려요.
뭐래? 무슨 순진한 척이야. 내가 알기로는 너한테 소꿉친구가 하나 있었고 그동안 네가 과거 준비하며 글 읽을 때 그 남자가 훈장 노릇하면서 너 뒷바라지해줬다며. 근데 넌 어땠어? 장원 급제하자마자 그 사람을 저 멀리 서북으로 쫓아내버렸다지? 출세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사랑하던 사람 버리는 거였네. 너희 둘, 한 명은 악랄하고 한 명은 오만하니 진짜 천생연분이네. 그럼 너희 둘이서 한번 잘 살아봐. 한소영, 난 네가 그냥 제정신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저속할 줄은 몰랐다. 우아해서 뭐에 쓰게. 너 같은 쓰레기한텐 단순 무식한 게 최고지. 그리고 늙으니 나 당신같이 음흉하고 내시 같은 인간 딱 질색이야. 그 쥐새끼 같은 눈빛 좀 봐. 그 아들의 그 애비네. 너 완전 독종이구나. 독종, 한 번만 더 욕해봐. 욕하면 어쩔 건데. 아버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명검이요. 위로는 홍군에 치고 아래로는 간신을 뵐 수 있어. 성참 후주가 가능하다면서요? 그래. 내 증조 할아버지께서 태조를 모시고 천하를 누비며 평생을 바치셨을 때 태조께서 친히 허락하신 거란다. 좋아. 우리 집안 명검 당장 가져와. 오늘 박가를 피 바다로 만들어주마. 인수야, 빨리 가자. 저 미친 여자랑은 상종하지 마라. 수진이가 청수연을 잘 다스리면 폐하께서 알아서 벌을 내리실게요. 그래, 한소영. 어디 두고 보자. 수진이가 청수연을 잘 다스리면 내가 폐하께 윤호를 구해서 우리 둘이 혼인할 거다. 온 성이 떠들썩하겠지? 그리고 넌 그 몰락한 국공 저택이나 지키며 죽을 날이나 기다려라. 단칼에 베어버리겠다. 2번 베어서 죽여주마. 임강은 지금 재난 지역이라 여러모로 경성만 못할 거다. 거기 도착하거든 부디 몸부터 챙겨야 한다. 만약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겠거든 그냥 내버려 두거라. 어차피 할아버지가 계시니 폐하께서도 진짜 목을 베진 않으실 거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나라의 녹을 먹는 자로서 어찌 해보지도 않고 물러서려 한단 말이오. 그렇게 충성스러우신 분이 어째서 반평생을 삼품관직에 머무셨을까? 그저 딸 자신만 밖으로 내돌게 하면서 뻔뻔하게 바라는 것만 많으시네요. 당신 참. 내 말 명심하거라. 정 안 되겠으면 돌아와. 까짓것 외갓집으로 가면 돼. 거기선 아무도 우릴 못 건드리니까.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전 다 자신 있어요. 이번에 가면 널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유라야, 네가 아가씨를 따라가. 다른 사람은 영 마음이 안 놓여서. 아가씨. 좋아. 앞으론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호강시켜줄게. 얘야, 넌 어째서 명색이 여자아이가 말투가 그 모양이냐? 아버지, 삼품관지 계시면 그냥 조용히 계세요. 이번에 돌아오면 제가 아버지보다 벼슬이 높을지도 모르니까요. 내 할아버지도 내 벼슬이 낫다더니 내 어미도 내 벼슬이 낫다 하고 이제 너까지 내 머리 꼭대기에 오르려 들어? 내 말 잘 들어라. 애비 나이에 삼품관직이면 이미 대단한 거란다. 소인은 명을 받아 한아가씨를 모시고 인강연으로 갑니다. 나이가 몇이요? 무슨 벼슬이요? 소인은 궁중 군의대장이요. 올해 23이고 무관종 2품이요. 아니, 그게 무관이랑 문관은 엄연히 다르다고 비교할 수가 없어. 폐하께 들었는데 당신 복근이 8개라면서? 정말 귀여운 강아지네. 저는 어릴 적부터 무예를 익혀 자연스레 몸매를 유지한 겁니다. 그리고 전 사람이지 개가 아닙니다. 아가씨, 채통을 지키시지요.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정색해. 폐하께서 분명 말씀하셨어. 이번 임강행에선 내게 정권을 주겠다고. 그 말인즉슨 모두가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뜻이지? 너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인상 좀 풀고 한번 웃어봐. 채통을 지키시지요. 정말 재미없네. 됐어, 말자. 유라야, 출발하자. 네. 우리 소영이가 이번에 임강연에 가서 잘하고 오려나 모르겠네. 너무 걱정하지 마. 아버님도 그러셨잖아. 소영이가 일부러 능력을 숨기고 있는 거라.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이게 다 당신같이 무능한 아버지를 만난 탓이지. 스스로 헤쳐나가는 수밖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어딜 봐서 무능하다는 거야. 정삼품이면 결코 낮은 벼슬이 아니라고. 뭘 웃어? 어서 해산해. 감찰관님은 왜 아직도 안 오시는 건가? 곧 오실 겁니다. 대인, 너무 걱정 마십시오.
곡물값은 폭등하고 김, 조, 한, 임 4대 곡물상들이 전부 앞뒤 다르게 행동하며 저주전이던 한말 가격을 무려 100전까지 올려버렸어.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는데 내 어찌 조급하지 않겠나? 오십니다. 와요. 대인, 감찰관님이 도착하시... 여자? 본관은 궁중 근위대장으로서 어명을 받들어 인강현 신임 감찰관 한소영 한아가씨의 부임을 호의한다. 인강현 현령은 나와서 감찰관님을 배워라. 하관 최영준, 감찰관님을 뵙습니다. 서대인님을 뵙습니다. 예, 차릴 것 없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하죠. 말해보세요. 지금 임강 상황은 어떻습니까? 임강의 연일 폭우가 쏟아져 강물이 범람해 농경지를 휩쓰는 바람에 곡식 수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게다가 성내 곡물상들은 이 틈을 타 쌀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불과 열흘 남짓 만에 쌀값이 40전에서 한 말에 100전까지 올랐습니다. 하관이 관할 창구를 열지 않았다면 아마 쌀값은 계속 올랐을 겁니다. 성내 백성은 지금 얼마나 되죠? 10만 3,527호입니다. 아주 정확하시네요. 제가 보기에 최대인 안색이 아주 피곤해 보이네요. 며칠 밤을 꼬박 세우신 것 같습니다. 좋은 관리이신가 보군요. 하관의 능력이 부족하여 백성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대인께서 백성의 고초를 가엾게 여기시어 조정에 구호를 청해 주십시오. 조정에도 남은 곡식이 없고 폐하께서도 근심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우리 문제는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죠. 문제만 생겼다 하면 폐하께 손을 벌릴 거면 당신 같은 관리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대인께 묘책이라도 있으신지요? 있죠. 그 첫 번째는 관아 창고를 닫는 겁니다. 대인, 어찌 하관을 노리십니까? 지금 관아 창고를 열었는데도 쌀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창고마저 닫아버리면 쌀값이 순식간에 폭등할 겁니다. 네, 하나 묻죠. 그 관아 창고에 남은 쌀에 얼마나 되죠? 1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며칠이나 먹겠습니까? 당장 관아 창고를 닫으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상의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인,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쌀값이 폭등할 겁니다. 백성들 분노를 사게 되면. 7일 안에 임강현의 쌀값이 내리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 흰 턴을 준비해 이 성벽에 목을 매겠어요. 그리고 소대 곡물상에게 통지하세요. 관아로 모이라고요. 자자, 마십시다. 좋은 소리군요. 너희가 방금 최영준이 사람을 보내. 새로운 감찰관이 우리를 보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에게 곡물 가격을 내리라고 하겠죠. 이거 어쩌래졌어? 두려울 게 뭐 있어. 그가 가격을 내리라고 하면 내리겠소. 우리가 뜻을 모으기만 하면 감찰관 하나쯤은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할 뿐이요. 하지만 이 감찰관은 아주 젊다고 들었소. 경성에 든든한 배경이 있을지도 모르. 게다가 신왕제께서 파견하셨으니 체면을 너무 구기게 하면 오히려 상계를 자극할까 우려돼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만약 그가 눈치가 있다면 그럼 우리가 그에게 오전 정도 내려서 체면을 세워줍시다. 하지만 내 미리 말해두겠소. 그게 누구든 우리의 돈줄을 막는다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소. 임 노인어른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저희는 당연히 임 노인어른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따가 우리는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분을 만나러 갑시다. 감찰관님을 말이요. 맞습니다. 맞아요. 옷을 갈아입어야겠군요. 자, 임간현은 강가에 위치해 있어서 보통 외지 곡물이 들어올 때 수로를 이용해야 해요. 속도도 빠르고 손실도 적죠. 대인 사람을 불러 대화하는 방법은 저희가 진작에 써봤습니다. 소용없어요. 이 곡물상들은 전부 피도 눈물도 없는 늙은 여우들입니다. 그들에게 가격을 내리라고 하는 건 죽기보다 싫을 겁니다. 지껏해야 오전 내리겠죠. 오전이 그들의 한계입니다. 서대인, 마음 편히 가지세요. 기초경제학조차 모르는 현지 주민들인걸요. 제가 그들을 팔아넘겨도 좋다고 돈을 세워줄 겁니다. 대인 감찰관님! 스대 곡물상들이 모두 도착했습니다. 감찰관님을 뵙습니다. 현령님을 뵙습니다.
눈이 멀었어? 감찰관님은 여기 계시잖아. 여자? 왜? 우리 조국에 여자는 관리가 될 수 없다는 법이라도 있나? 소인들은 그저 촌부에 불과해 무지하여 결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감찰관님, 용서해 주십시오. 감찰관님, 용서해 주십시오. 듣자하니 네 분이 임강현에서 수십 년간 장사하며 지역에서 유명한 부상이라던데 어쩌다 옷차림이 이리도 궁상맞고 초라한가요? 임강현의 재난이 심각하여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맞습니다, 감찰관님. 저희 모두 이곳에서 장사하는데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곳 고향 사람들을요. 그래서 재난이 발생한 후 저희는 아낌없이 기부하여 지금에 이르러서는 저희도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분은 정말 어진 상인들이군요. 나는 폐하의 명을 받아 이곳에 임강현의 감찰관직을 맡으러 왔소. 그 목적은 바로 이 성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함이요. 감찰관님께서 친히 오셨으니 저희도 당연히 성의를 보여야죠. 저희는 자발적으로 전을 데리고 손해를 보며 곡식을 팔겠습니다. 한가도 그렇습니다. 저희 조가도 그렇습니다. 저희 김가도 그렇습니다. 호정? 감찰관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저희도 당연히 더 큰 성의를 보여야지요. 밭전, 이게 저희의 한계입니다. 멍청하긴. 이렇게 돈 벌기 위해 어찌 가격을 내리겠다는 거요. 내가 명령하건대 반드시 곡식 가격을 한 말에 150전으로 올려요. 한 푼이라도 덜 받는 자가 있으면 내 가만두지 않겠어. 감찰관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제가 말하라고 했나요? 여러분, 설마 눈앞에 이 큰 이익을 포기할 건 아니죠? 감찰관님, 정말이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농담할 시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익을 얻게 되었으니 그 이익을 조금은 나눌 줄도 알아야죠. 예를 들면 제가 보니 이 관할은 너무 오래되어서 제가 지내기엔 영 불편하군요. 감찰관님, 안심하십시오. 저희 네 가문이 3만 양을 모아 관아 수리비로 바치겠습니다. 3만 양이라 겨우 되겠군요. 내가 말이죠. 경성에서 와서 강이나 바다 경치를 못 봤습니다. 이 임강현에 강이 하나 있다던데 글쎄 큰 물에 제방이 다 무너졌다면서요. 경치를 보려 해도 갈 데가 없네요. 3만 양으로 부족해? 너무 탐욕스러운 거 아니야? 멀리서 오신 대인께서 우리 임강의 풍경을 마음에 들어 하시니 임강의 큰 복이죠. 절대로 대인께서 실망하시게 둘 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만 양을 더 내어 제방 수리를 돕기로 했습니다. 대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난 당신들 같은 악덕 상인들과 일하는 게 참 좋아. 눈치가 빠르거든. 그럼 그렇게 해요. 당신들은 어서 돌아가서 준비하세요. 그 6만 양이 도착하기만 하면 공문은 오늘 밤에 성 전체에 붙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대인. 가봐요. 당신들 정말 대인 어찌 이리 관상별탁을 하십니까? 백성들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으시고 게다가 대놓고 뇌물까지 요구하시다니 정말 너무하십니다. 너무해? 이게 뇌물이라고? 내 주머니로 들어왔나? 관아랑 제방 수리에 다 쓴 하지만 곡물 가격이 한 말에 150전이 되면 백성들은 어찌 살란 말입니까? 한 말에 100전이면 살 수는 있고 어차피 다 못 사는 거 100전이나 150전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 맞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는 무슨 이럴 시간 있으면 일찍 가서 잠이나 자세요. 안 피곤해요? 난 피곤한데. 밤새는 건 여자의 적이거든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대인 서대인 폐하의 측근이시면서 한소영이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구는데 안 막으실 겁니까? 소인은 명을 받아 감찰관님을 모시며 오직 그분의 안전을 책임질 뿐입니다. 당신이 보고 안 하면 내가 하겠소. 매 반드시 탄핵할 거요. 저 무능하고 썩어빠진 탐관오리를. 임 노인의 이번에 새로 부임한 감찰관 대체 무슨 속셈입니까? 제 예상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아직도 모르겠나? 대뜸 6만 양을 요구하는 건 우리랑 같이 한몫 챙기겠다는 거지. 경성의 세가 출신들은 말이야, 속내가 다른 관리들보다 훨씬 시커멓다니까? 대뜸 6만 양이라니. 무려 6만 양이요? 안 탐내는 것보단 낫지. 고작 6만 양 아닌가? 이번에 곡물값이 오르면 우리가 벌 돈이 6만 양 뿐이겠나? 돌아가는 대로 당장 성 안에
100전짜리 곡식을 싹 사들여. 그때가 되면 150전은커녕 200전이 없으면 곡식 한 톨도 못 살 테니. 폐하, 인강연의 급보입니다. 한소영, 소식이냐? 어서 가져오라. 어디 보자. 그녀가 부임한 첫날 인강연의 곡물가를 얼마나 내렸을지. 한소영이 부임한 후 곡물가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상인들에게 자발적으로 곡물가를 올리게 해 150전까지 치솟게 하고 뇌물까지 요구하다니. 말도 안 돼. 아니지. 한소영은 그렇게 사리를 분별 못할 사람이 아니야. 곧 청수연의 상소가 오면 그것도 한번 봐야겠군. 한소영, 네가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이대인 임강연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이 한소영, 곡물가를 내리긴커녕 오히려 상인들을 부추겨서 곡물가를 최소 150전에 팔게 했답니다. 지금 임강연 내에선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보아하니 이번 신부는 제 완승이겠군요. 신분 하나 믿고 올라온 새가 여식이 어찌 이 대인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대인께선 청수연에 오시자마자 상인들을 압박해 곡물가를 5전 내리셨고 관창을 여는 동시에 시중의 곡물도 사들이셨죠. 오늘 곡물가가 또 5전 내려 자그마치 10전이나 떨어졌으니 소관은 그저 감탄할 따름입니다. 국공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니 바가라도 그녀에겐 비할 바가 못 되죠. 한소영은 그 신분을 빌려 곡물상들을 압박하긴커녕 오히려 6만 냥을 뇌물로 요구하다니 이리도 꼴사납고 이렇게 어리석어서야 어찌 저와 민수를 두고 다툴. 박도련님은 하늘의 태양과도 같은데 한소영이 아무리 신분이 귀하다 한들 조상의 덕을 본 것일 뿐이죠. 어찌 감히 어울리겠습니까? 천하제일의 재능을 지닌 박도련님과 말입니다. 역시 듣기 좋은 말을 하는군. 명령을 하다르라. 청수연의 곡물상들에게 8전을 더 내리라고. 청수연 곡물 가격이 오늘 한 냥에 90전입니다. 여기서 8전을 더 내리면 곡물상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네, 이미 계산해 두었다. 그들의 원가는 50에서 70전 사야. 지금 당장 8전을 더 내려서 82전이 된다 해도 여전히 이문이 남지 돈을 벌게 해줄 수는 있어. 너무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말이야. 만약 뱀이 코끼리를 삼키려 든다면 내가 직접 나서서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건지게 있는 자라면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알아야 해. 때리고 어르기, 이것이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다. 알겠느냐? 대인께서 판을 짜시는 모습이 마치 제갈공명이 살아 돌아온 듯 정말 탐복하였습니다. 물러가라. 이번 일만 성공하면 나 이수진의 이름은 경성 전체에 널리 알려지겠지. 한소영, 명문가 출신이면 뭐해. 내 실력으로 똑똑히 증명해주마. 오직 나만이 경성 최고의 제녀란 걸 말이야. 들어가게 해주시오! 곡식이 한 마리 180전이라니 이게 사람 살라는 겁니까? 대인, 제발 부탁드립니다. 창고를 열어 곡식을 풀어드십시오. 안 그러면 저희 식구들 모두 꼼짝없이 굶어 죽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 같은 놈들! 언젠가 꼭 천벌을 받을 거다. 짐승 같은 놈들! 들어가게 해주시오! 당장 들여보내달란 말이오! 요 며칠간 4대 곡물상의 시장에 모든 곡식을 쓸어 담아서 곡물 가격이 무려 한 말에 180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해 큰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감찰관님은 어디 계신가? 홍연원에 가셨습니다. 홍연원? 기루 말인가? 여인의 몸으로 기루엔 대체 왜 가신 거지? 한도련님, 제 술도 드셔보세요. 다 마시지, 다 마셔. 좋은 술이네. 계속 마시자고. 뭐하니 뭐해. 유라, 술 마셔. 한도련님, 소희는 처음 봅니다요. 어린 신하를 데리고 기반에 오시다니요. 제가 질투라도 하면 어쩌시려고요? 내 마음은 온통 당신에게 있는데 무슨 질투를 한단 말이요? 한도련님, 이분은 왜 웃지를 않으셔요?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요. 전 원래 잘 안 웃습니다. 술을 사양하죠. 할 줄 모릅니다. 한도련님, 7일 연속 오셨잖아요. 매번 이 방에만 계시고 할 일 없으면 방만 보시네요. 소인도 봤는데요. 밖엔 부두가 있고 오가는 화물선뿐인데 뭐 볼 게 있다고 그러셔요? 하나 묻지. 넌 아느냐? 저 배들에 뭐가 실렸는지. 외지 곡물상이라던데요. 우리 임간연에 곡물값이 폭등했다는 소식에 다들 팔러 온대요. 요즘 홍연원에 외지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다들 곡물 장사로 돈 좀 만진 분들이죠? 좋아. 내가 기다린 게 바로 그들이야. 최대인! 자, 이리 와요. 같이 한잔합시다. 소관은 술 마실 기분이 아닙니다. 대인 혼자 즐기시죠? 참 재미없긴 됐어. 너희는 먼저 나가봐.
다음에 또 찾을게. 대인, 지금 인강에는 백성들의 곡소리가 사방에 진동하는데 이곳에서 유흥이나 즐기시다니요, 대인. 양심은 제가 인강형 백성들을 위해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데, 이 한 몸 다 바쳤는데 좀 쉬면 안 됩니까? 술 한잔하는 것도 안 돼요? 대인께서 오신 후 임강현의 몸은 7일 동안 곡물가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소관이 본 것이라곤 매일 기도해서 노는 것뿐인데 어디가 피땀을 흘렸다는 겁니까? 밑에 다 있잖아요. 그저 외지에서 온 공무의 상들이 기회를 타 임강현 백성들의 고려를 빠는 것 아닙니까? 공관은 단장이라도 그 악덕 상인놈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속에 데려온 호구들인데. 이 푸릇푸릇한 것들이 얼마나 싱싱합니까? 이제 곧 수확할 때가 됐는데 당신이 죽이게 놔두겠어요? 감찰관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 앉아봐요. 내 말 잘 들어요. 지금 임강현 곡물가가 주변 다른 년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대인이 외지 곡물상이고 손에 곡식이 좀 있는데 팔려고 한다고 칩시다. 그럼 대인은 현지에서 싸게 팔겠어요? 아니면 임강현에 와서 비싸게 팔겠어요? 이윤만 충분하다면 당연히 임강현으로 가져와 비싸게 팔겠죠. 바로 그겁니다. 요 며칠 외지 곡물상들이 끊임없이 임강현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임강현의 곡물가는 마치 점점 커지는 거품과 같죠? 커 보이지만 찌르면 바로 터집니다. 터진다고요. 그 거품을 터뜨릴 바늘은 본관이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나라의 재난으로 돈을 벌려 한다면 본관이 그들을 파멸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감찰관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감히 대인을 탄핵하다니요. 부디 벌을 내려주십시오. 아, 왜 이러세요. 어서 일어나요. 며칠 전 탄핵건은 될 일도 아니니 마음에 두지 마세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또 더 심한 말로 탄핵 상소를 써서 경성으로 급히 보냈습니다만 제가 바로 서신을 써서 경성으로 급히 보내야 나가시를 위해 해명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참, 당신은 당장 관하에서 공문을 하나 내리세요. 임강 관창을 열어서 105전 한 말의 가격으로 식량을 팔 거라고요. 영 갖다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밤 사람을 성 밖으로 보내서 모래를 마대에 담으세요. 많을수록 좋아요. 다 쓸 데가 있으니까요. 절대 소문이 새어나가면 안 됩니다. 네, 물러가겠습니다. 현지 주민들, 너희들에게 느끼게 해주마. 21세기에서 온 경제전의 차원, 모를 타력을. 보고합니다. 태학계 아루입니다. 청수형 곡물 가격이 82전 한 말로 떨어졌습니다. 이대인께서는 7전 더 내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청소개천제는 참으로 기세이옵니다. 단 7일 만에 청수연의 곡물 가격을 무려 18전이나 내렸사옵니다. 심지어 그 타격스러운 곡물상들이 더 내리게 하다니요. 이런 제재라면 영웅들을 압도해만 나옵니다. 모두 폐하의 홍복이옵니다. 폐하의 시름을 덜어드린 것은 그녀의 영광이옵니다. 아주 잘했구나. 보고합니다. 임강현의 곡물 가격 최신 소식입니다. 어서 말해보라. 한소영이 임강현의 곡물 가격을 얼마나 폐하께 아릅니다. 임강현의 곡물 가격이 오늘 200전까지 폭등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최영준, 임강현 혈령이 급보를 보내 탄핵을 요청했습니다. 감찰관 한소영을요. 어찌 이런 일이 네가 잘못 말한 거 아니냐? 한대인님, 제게 목숨이 몇 개라도 폐하 앞에서 어찌 감히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임강현의 곡물 가격은 이미 7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게다가 뭐 말해보라. 게다가 한소영은 매일 청루에서 머물며 7일 연속으로 그곳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한준호 대인, 이럴 수가. 따님에게 이런 취미가 있을 줄이야. 근데 이 장군이 참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도대체 여자의 몸으로 청루에는 뭐하러 바르고요? 설마 특별한 취향이라서? 너희들 이런 여자가 우리 박가의 시집오려 했다니. 파혼하게 천만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가문의 수치가 될 뻔했어. 네가 감히 한 번만 더 내 딸을 모욕하면 내가 널 베어버릴 것이다. 정말 무식하기니. 대인은 너와 상종하지 않겠다. 폐하, 이제 상황이 분명해졌으니 전국에 명을 내리시어 박민수를 귀감으로 삼아 전국 관료들이 본받게 하심이 어떠할지. 한소영에 대해서는 즉시 경성으로 돌아오게 하명하시고 그 후에 처분하시죠. 한소영, 소영아, 네가 짐의 기대를 저버렸구나. 국공 오십니다! 폐하를 뵙습니다.
국공, 예의를 차릴 필요 없소. 국공께서 이번에 오신 건 무슨 일이 있으신겠니까? 국공, 편히 말씀하시오. 노신이 오늘 폐하께 체면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 손녀에게 3위만 더 주십시오. 만약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벌을 내리시든 우리 한가가 달게 받겠습니다. 허나 3일 안에 누구든 다시 제 손녀의 죄를 논한다면 노신에 되도록 그자의 목을 칠 것입니다. 임강현, 관아의 이름으로 공문을 작성해 관창을 개방하세요. 백성들은 100고전의 가격으로 곡식을 살 수 있습니다. 소인배들의 악행을 막기 위해 모든 백성은 관아의 호적부에 따라 식구수에 맞춰 구매해야 하며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하나 더 내려 즉시 임관현 부두를 봉쇄하세요. 모든 배는 들어오기만 할 뿐 나갈 수 없습니다. 어기는 자는 참수하라. 감장님, 관창에 곡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한을 준다 해도 얼마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 다 팔리면 어쩌죠? 넌 내가 왜 너한테 포대에 모래와 자갈을 담으라 했겠냐? 이게 다 정부에서 보낸 구호곡식 아니겠어? 대인, 정말 대단하십니다. 소인, 감탄했습니다. 됐어. 아부 그만하고 일이나 해. 소인, 물러가겠습니다. 왜? 뭘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대인께선 임강연에 오신 첫날부터 이 판을 짜신 거군요. 그럼 뭐겠어. 내가 기루 가는 걸 진짜 좋아하겠어? 며칠 전 오해했던 건 사과드리겠습니다. 안면마비가 아니었네. 다른 표정도 있었어? 진심으로 사과할 거면 한번 웃어보시지. 죽일지언정 모욕할 순 없습니다. 재미없긴. 하지만 경성서대 곡물상에 뿌리가 깊어서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진 않을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내겐 이미 다 대책이 있어. 너는 이 관아의 창고가 내 필살기인 줄 알았어? 아니지. 저 외지에서 온 곡물상들이야말로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마지막 칼날이지. 노인! 관아에서 갑자기 참고를 열었대요. 가격도 100보전밖에 안 한답니다.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그 개 같은 관리가 우리 뇌물은 다 받아먹고 오히려 우리 뒤통수를 쳐? 아주 머리를 잘 썼어. 맞습니다. 요 며칠 우리가 비싼 값에 시장에 있는 곡식을 다 사들였잖아요. 그 원가가 다 120전 이상이라고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만 엄청난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뭘 담아마십니까? 관아 창고에 곡식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모를 리 있겠습니까? 당장 사람을 보내 사들이세요. 저쪽에서 푸는 대로 우리가 다 먹어치우는 겁니다. 설마 그 여자가 곡식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기라도 하겠습니까? 관아의 곡식이 다 떨어지면 그땐 임강현도 우리 손아귀에 들어올 겁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말씀... 큰일 났습니다, 대인. 곡물 사는 무리에 낯선 자들이 대거 나타났습니다. 소관이 보기에 4대 곡물 산 사람들 같습니다. 제가 사람을 풀어서 다 쫓아낼까요? 됐어. 돈 있어서 산다는데 내버려둬. 굴러 들어온 돈인데 막을 이유가 없지? 당장 관원들을 성 밖으로 보내 모래와 돌을 담은 마대를 요란하게 성 안으로 들여오고 밖으로는 이렇게 소문내. 정부에서 보낸 구호곡식이 도착했다고. 뒤에 더 많이 오고 있다고. 네, 당장 다녀오겠습니다. 좋아. 이 앞잡이 녀석. 부려먹기 딱 좋단 말이야. 다들 안심하십시오. 정부의 구호곡식이 도착했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다 있습니다. 모두에게 돌아갈 겁니다. 좋았어! 점천님, 저희가 먼 길을 이수연에서 곡식을 실어왔는데 며칠 팔지도 못해서 관아에서 곡식을 풀었으니 저희는 어쩌면 좋습니까? 나한테 물으면 난 누구한테 묻냐? 나도 짜증나 죽겠는데! 저희 곡식 가격도 기껏해야 60-70전인데 아니면 우리도 곡식 가격을 내려서 팔까요? 안 그러면 며칠 뒤에 관아 곡식 가격에 먼저 내리면 그때 따라 내리면 너무 늦어요. 지금 팔아야 남는 게 있지. 며칠 더 지나면 미친다고요. 내려. 가격 내려서 팔아. 안내판 걸어 한 말에 백전후. 빨리! 내가 이겼어. 이게 뭔지 모르지? 이걸 바로 오목이라고 해. 대인! 좋은 소식입니다. 외지 곡물상들이 알아서 타격을 내렸습니다. 최신 곡물 가격이 한 말에 100전입니다. 가서 관창에서 곡물을 판 돈으로 시중에 있는 모든 외지 곡물상의 곡물을 사들여. 그리고 그 곡물을 다시 95전의 가격으로 팔아버려. 우리가 그들의 곡물을 또 사라고요? 넌 설마 마대 안에 모래와 돌을 곡식인 양 백성에게 팔 셈이냐? 이 몹쓸 관리야.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지상인의 곡물 사서 관창 곡물 명목으로 다시 팔면 비록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게 손해긴 하지만 이건 경성 4대 곡물상의 돈이잖아. 우린 안 아깝지? 그래서 서대인께 시켜서 4대 곡물상이 보낸 사람들을 안내 쫓은 게 바로 그들 손에서 돈을 뜯어내려고요?
선비가 하는 일에 뜯어낸다니. 네, 제가 말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곡물 가격이 한 말에 100전으로 내렸어도 백성들은 여전히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 도미노의 전체적인 붕괴는 바로 첫 번째 패가 쓰러짐으로써 시작되지. 누군가 앞장서면 다른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못할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따라오면 금방 군중 심리가 발동해서 결국 모두가 무너지고 말 거야. 이런 경제전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노리는 거지. 이 여자는 정말 수수께끼 같아. 알아가면 갈수록 점점 더 호기심이 생겨 마치 끝없이 나오는 보물 같아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네. 무슨 패라고요? 소가는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묻지 말고 말도 줄이고 일이나 열심히 해가봐. 네. 자, 내가 오목 가르쳐줄게. 점수님, 관중 곡식가치 또 내렸어요. 한 마리 95전이래요. 우리 매입 원가가 57전이니까 운송비랑 손실을 합쳐도 6기보전 밑으로만 안 팔면 아직 이익이야. 값을 내려. 93전. 아니, 90전으로. 늦었어요, 점수님. 역 유신년에 풍년 곡물산이 이미 곡식가스 내렸어요. 한 마리 88전이래요. 대선들이 다 거기도 사갔어요. 이 호씨, 개자씨. 다 타지에서 먹고 살러 온 처진데 그렇게 겁이 많아서야. 하지만 우리가 먼저 내린 거 아닌가요? 잠만 말고 가서 감 내려. 걔들이 88전이면 우린 85전이다. 한 마리 85전입니다. 다들 봐요. 저긴 85전이에요. 빨리 사러 가요. 한 마리 80전! 저기 또 내렸대요. 80전이래요. 빨리 가요. 한 마리 75전! 한 마리 70전! 노인 큰일 났습니다. 관청에서 먼저 값을 내리는 바람에 온 성의 곡식값이 폭락하고 있어요. 지금 저 외지 상인들은 최저가를 한 말에 유급오 전까지 내렸습니다. 알겠다. 이제야 알겠어. 먼저 우리한테 값을 올리게 한 다음 외지 곡물상들을 끌어들이고 마지막엔 값을 내려 우리가 다 사들이게 한 거야. 그리고 우리 돈으로 외지 상인들의 싼 곡식을 사들이려는 속셈이지. 그러면 그놈들한테 이익이 남으니까. 임모인! 한소영, 그 애송이가 정말 지독하군. 임노인, 어르신은 저희 모두의 기둥이십니다. 이런 중요한 때 무슨 일 있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파멸할 위기요. 현재로서 유일한 방법은 끝까지 버티는 거요. 외지 곡물상의 분량이 바닥날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거야. 하지만 외지 곡물상들이 곡식을 얼마나 가졌는지 누가 압니까? 게다가 대짜하니 정부의 구호 곡식이 이미 오고 있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끝까지 버티다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 한시 여성이 우리를 살려둘 것 같소. 우리를 기다리는 건 보복뿐이요. 지금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야만, 그래야 맞서 싸울 힘이 생기는 거요. 만약 누구라도 겁을 먹고 몰래 곡식을 판다면 우린 다 끝장이요. 임노인,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단 한 톨의 곡식도 시장에 풀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4대 가문이 현대처럼 뜻을 모았는데 어찌 그럼 모두에게 해가 되는 짓을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당장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너리, 제가 당장 가서 인가 가게에는 한 푼도 내리지 말라고 지시하겠습니다. 멍청한 놈. 내가 안 팔았는데 그놈들이 몰래 팔면 어쩔 거냐. 당장 지시해라. 겉으로는 안 판다고 하고 뒤로는 최대한 빨리 곡식을 팔아치워 가격은 시세보다 1알 싸게 팔아라.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저희가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비싸게 사들인 곡식은 당연히 손해를 보겠지 하지만 예전에 사둔 싼 재고가 훨씬 많다. 그렇게 퉁치면 손해가 크진 않을 거다. 창고에서 썩히는 것보다 낫지. 빨리 가. 네. 안 파는 놈이 바보지. 빨리 돌아가자. 최대한 빨리 창고를 비워야 해. 아니, 시세보다 1할 높은 상 가격에 모든 창고를 비워라. 서둘러. 저기 그렇게 싼 가격이면 그럼 저희가 손해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게 다 나뉘는 것보단 낫다. 잔말 말고 내 말대로 해, 빨리. 드시지요. 무릇 상인들은 이익을 쫓아 모이고 흩어지죠. 예전에 그들이 똘똘 뭉쳤던 건 바로 공통된 이익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익이 충돌하면 가장 매섭게 돌변하는 것도 그들입니다. 이런 치밀한 연쇄계략은 누구든 걸려들 수밖에 없겠군요. 대인께서 인성을 꿰뚫어 보시니 소관은 정말 감복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내분을 일으킬 거라고요? 어쩌면 정말 사활을 걸고 관아와 끝까지 맞설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아가씨, 한가 대표님이 밖에서 뵙기를 청하십니다.
보세요. 왔잖아요. 감찰관님,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이 소인도 전에는 임범수 그 늙은 개자식에게 속아서 눈이 멀었사옵니다. 부디 대인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소인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한 대표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4대 상가 대표님들은 뜻을 함께하는 한 몸이자 지역에서 이름난 덕성들이신데 어찌하여 본관에게 목숨을 구걸하십니까? 아이고, 감찰관님, 이 지경이 되었는데 부디 소인을 그만 놀리십시오. 어떤 벌을 내리시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소인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감찰관님, 임조, 김 3대 곡물상이 갑자기 재고로 처분해서 시주의 곡물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지금은 45전 한 말로 재난 이전 가격과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늙은 개자식 셋이 입으로는 끝까지 버티겠다고 하더니 뒤돌아서자마자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는구나. 이런 벌레 같은 놈들과 함께하니 어찌 큰일을 도모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그러고 보니 당신이 그 4사람 중에서 제일 똑똑하네요. 아이고, 감찰관님, 부디 선처해 주십시오. 시영준, 대인. 네, 감찰관님. 당장 사람을 이자의 집에 보내 가산의 3분의 1을 몰수하세요. 창고에 있는 곡식도 모두 관아 창고로 들여놓고요. 그러면 이 일은 덮여서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인님, 그럼 나머지 3가문은요? 파산하고 나면 알아서 처리하세요. 내가 현령이에요? 그쪽이 현령이에요? 명 받들겠습니다. 선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인,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요. 내가 원래 좀 착해서 남 고생하는 걸 못 보거든요. 됐으니까 얼른 가서 은쟁아 챙겨오세요. 한 대표님, 가시죠. 재산 절반 넘게 뺏어놓고선 고맙다는 말까지 듣다니요. 아가씨, 정말 너무 나쁘세요. 영준아. 어이쿠, 하관, 데려오겠습니다. 한가의 재산을 걷어들이면 거기에 기존의 은 6만 냥을 합쳐서 전부 관아와 강둑 보수했어. 알겠지? 대인, 강둑보수는 문제 없습니다. 관아보수 말입니다만 임강에는 큰 재난이 있었는데 지금 벨규모 공사를 하면 무리가. 재난이 막 지나갔고 곡물값은 잡혔지만 백성들의 생계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 직접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 일자리를 주는 게 최고의 방법이야. 백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수입을 얻게 해야지. 알아듣겠어? 아, 그런 뜻이셨군요.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참. 명심해. 백성들이 불쌍하다고 해서 임금을 올려주면 절대 안 돼. 모든 건 반드시 시세에 맞춰서 계산해. 그리고 사람을 보내 엄격히 감독하고. 안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대인. 좋아. 그렇다면 본관은 경성으로 돌아가겠네? 아, 이렇게 갑자기 가십니까? 대인께서 임강현에 오신 후로 제대로 대접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부디 꼭 하룻밤만 더 묵고 가십시오. 지금 경성은 아마 발칵 뒤집혔을 거야. 돌아가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더 머물진 않겠네. 하관이 예전에 올렸던 대인을 탄핵하는 상소 말입니다. 하관이 당장 붓을 들어 사실을 밝혀 조정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부탁하네. 유라야, 짐 챙겨라. 출발할 거다. 네. 아가씨, 빨리 가신다면서요. 마차도 벌써 왔는데 왜 아직 안 타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다 왔어. 대인! 거봐, 마침 오잖아. 대인, 이건 임강의 특산 찻잎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이거 참, 이게 뭐예요? 사람 민망하게 시리. 이 찻잎은 꼭 직접 드셔보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갈게요. 배웅은 됐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대인, 그건 대인의 무려 3년치 녹봉이지 서 대인도 옆에 있었는데 헌책해서 아시기라도 하면. 무슨 녹봉인가? 저건 분명 찻잎일세. 내가 2번이나 조정에 상소하여 임강의 곡물가가 이제야 안정되었는데 대인은 쉴 틈도 없이 경성으로 돌아가시네. 내가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도 아니지. 예, 대인 말씀이 맞습니다. 관라로 가자, 폐하께. 3번째 상소를 올려 이곳의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아뢰어야겠다. 대인께서 조금의 억울함도 겪으시게 해서는 안 돼. 네. 최영준, 이 사람 아주 통이 큰걸. 한 아가씨임, 강연. 현지 찻잎은 다 평범한 물건들이라 값도 별로 안 나갈 텐데 어찌 그리 기뻐하십니까? 뭘 모르시네. 썸물은 가벼워도 정은 무거운 법이죠. 후작저택은 규칙이 너무 많고 용돈도 적잖아요. 이곳으로 빙의해서 지금까지 맞거나 뛰어다니기만 했는데 겨우 한몫 챙겼으니 이번에 경성 돌아가면 제대로 즐겨. 이상한데요? 이건 찻잎이 아닙니다. 뭡니까? 보여주십시오. 서대인 남녀가 유별하거늘 자중하시지요.
이건 절대 찻잎이 아닙니다. 도대체 뭡니까? 좀 보여주세요. 남이 제게 준 선물을 왜 대인께 보여드려야 하죠? 보긴 뭘 본다고요. 자, 자신 있으면 직접 들어와서 가져가 보시죠. 독하십니다. 저 사람 박가의 도련님 박민수 아니야? 정말 뛰어난 인물이네. 저렇게 풍류가 넘치다니. 듣자하리 저 사람 한가의 손녀랑 약혼했다던데. 그건 네가 잘 모르는구나. 얼마 전에 박도련님이 직접 국궁저택에 가서 파혼했대. 두 사람 혼사는 물 건너갔어. 아, 내가 막 외지에서 돌아와서 정말 몰랐네. 그럼 박도련님은 누굴 기다리는 거야? 수진. 어땠어? 어춘스러웠지? 응. 아버님께서 저택에 만찬을 준비하셨어. 특별히 널 환영하려고. 네 도구를 풀어주기 위해서 말이야. 신경 써주셨네. 경성 최고의 제녀. 신임 장원 이수진이잖아. 이수진이 청수연에 갔다더니 단 7일 만에 청수연의 곡물 가격을 한 말에 100전에서 82전으로 낮췄다지 뭐야. 정말 뛰어난 재능이야. 경성 최고의 재남과 최고의 재녀라. 둘이 대놓고 만나다니. 한가 저택의 체면을 아주 짓밟아버리는구만. 이수진이 경성으로 돌아왔으니 내일 조정에서 내 반드시 한가를 탄핵할 것이다. 대제가 이니 기울었으니 아무리 한태성 너라도 막지 못할 것이다. 이수진이 이미 청수연에서 돌아왔다지. 단 7일 만에. 그녀는 곡물 가격을 82전으로 안정시켰고 떠나기 전 이틀 동안은 심지어 2전을 더 내려 80전까지 만들었다더군. 확실히 훌륭해. 한소영, 넌 내게 실망을 안겨주는구나. 짐은 두 지역의 수십만 백성을 너희들의 무대로 삼아 내가 세상을 놀라게 할. 내가 찾던 인재이길 바랐거늘 생각지도 못하게. 에휴. 결국 큰일은 맡길 수 없겠구나. 폐하. 임강현 혈령 최영준 대인의 급조옵니다. 서 대인의 미소도 있사옵니다. 친히 열어보시옵소서. 선례하신 폐하 한대인께서 인강연에 온 지 7일 만에 곡물 가격은 재난 이전인 4일보전 한만호 떨어졌고 성내 4대 곡물산도 모두 와해되었습니다. 가장 큰 공로는 구호 대신 일을 시킨 것으로 부호들의 재물을 거두어 관아와 강둑을 보수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재민들은 거리를 헤매지 않게 되었고 정부는 수십만 양의 구호자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한대인의 재능은 마치 밝은 달과 같사오며 이러한 인재가 조국과 폐하를 위해 쓰인다는 것은 참으로 국가의 축복이옵니다. 유전에 2번이나 탄핵한 것을 생각하면 신의 어리석음은 죽어마땅하옵니다. 폐하, 해량하여 주시옵소서. 신, 최영준, 눈물로 아릅니다. 이게 사실이란 말인가? 폐하,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한소영의 재능은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어떻게 곡물가를 올리고 경성 4대 곡물상을 방심하게 한 뒤 외지 곡물상을 끌어들여 시장을 무너뜨렸는지요. 특히 그녀의 목적은 처음부터 단순히 곡물가를 낮추는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었죠. 재난 후의 재건과 이재민 정착 문제까지요. 이토록 원대한 시견은 제가 10,000분의 1도 못 미칩니다. 짧아든 7일 동안 한소영의 수완은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손바닥 뒤집듯 하루니 매번 떠올릴 때마다 늘 감탄하게 됩니다. 그 재능이 천하를 다스릴 만하니 폐하께서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서대인 친필. 좋아, 대단하구나, 한소영. 정말 천하를 다스릴 인재로다. 네,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사람을 잘못 볼 리가 없지. 폐하, 이 두 보고서를 베껴서 백관에게 공표할까요? 필요 없다. 요 며칠 조정에서 그 신하들이 얼마나 한소영에게 죄를 주라 했는지 몰라.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이 울분을 풀어주마. 아버지... 소영이는 내일 아침쯤 돌아올 겁니다. 아침 조회에 딱 맞겠네요. 이수진이라는 여자가 청수연을 꽤 잘 다스렸나 보구나. 확실한 소식통에 의하면 청수연의 곡물가가 80전까지 떨어졌답니다. 20전이나 내린 거죠. 확실히 아주 뛰어납니다. 청수연 백성들은 복받았네요. 우리 소영이도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아.
아버지, 고집 그만 피우시죠. 내일 아침 조회에서 우리 한가가 큰 화를 입을 겁니다. 뭘 두려워해. 내일 넌 그냥 조회에 참석해. 정 안 되면 잘못을 인정하면 되지. 만약 누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소영이를 노린다면 사람을 보내 날 부르거라. 내가 칼을 들고 가서 베어버릴 테니 정 안 되면 이 평생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우리 부자 고향에 가서 농사나 짓. 폐하 만세 만세 만만세. 일어나라. 서문이 망극하옵니다. 청수와 임당의 재난이 진정되었으니 오늘 논공인상을 하겠다. 폐하께 아릅니다. 신임 장원 이수진은 과감한 조치로 7일 만에 청수연의 곡물 가격을 20전이나 낮춰 80전 안팎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정 명제상감입니다. 부디 폐하께서 중용하시길 간청하옵니다. 신도 동의하옵니다. 폐하께서 청수와 임강 두 성을 부대로 이수진과 한소영에 대해 대결을 명하셨고 이제 결과가 나와 승패가 명백히 갈렸으니 부디 공의된 큰 상을 과에겐 엄벌을 내리시옵소서. 그렇사옵니다. 이 장원의 과감한 조치와 뛰어난 지략으로 청수연은 완벽히 안정되었사옵니다. 허나 한소영은 그저 난동을 피운 것이니 어찌 그런 자가 이 장원과 비교되겠사옵니까? 폐하께 간청하옵니다. 이 장원에게 큰 상을 내리시고 한소영을 엄벌에 처하여 일벌백계로 삼으시옵소서. 불효자식아, 불효자식. 오늘 내 얼굴을 이렇게 먹칠하다니. 폐하, 임강연의 곡물 가격이 폭등했다는 소식을 신도 들었사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옵니다. 신은 조국의 신하로서 임강연으로 가서 폐하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싶사옵니다. 하지만 청센에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쉴 틈 없이 인강연으로 간다니. 너무 힘들지 않겠어? 괜찮습니다. 폐하의 근심을 다뤄드리는 것이 신하의 본분이니까요. 듣자 하니 그곳의 4대 곡물상들이 아주 까다롭다고 하던데 신은 그들이 정부에 타협하여 곡물 가격을 내리게 할 충분한 자신과 확신이 백성을 그토록 아끼시니 참으로 백관의 비감이요. 폐하 신추청을이옵니다. 모든 관리에게 명하시어 이 장원을 본받아 다투어 배우게 하시옵소서. 신도 동의하옵니다. 이 장원은 뛰어난 인재에 어진 마음까지 갖췄지만 그에 비하면 한소영은 대체 뭡니까? 부재불능의 쓰레기죠. 그런 자는 당장 황실 감옥에 가두고 엄벌에 처해야 하옵니다. 엄대인, 한소영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리 함부로 결론을 내리시다니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닙니까? 그 계집은 아마 무서워서 못 올 것이오. 누가 모른답니까? 그녀가 인당연에 간 뒤로 곡물 가격이 폭등했다는 걸. 게다가 곡물 상대가 결탁하여 뇌물까지 받았으니 이제 일이 터져서 어디론가 숨어버린 게 틀림없소. 강도계! 내 딸은 아직 오는 길일 뿐이오. 곧 도착할 것이오. 우리 한가의 빗줄은 칼산이든 불바나든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소. 더욱이 죄가 두려워 도망칠 리가 없소. 그만. 조정의 모든 문무백관이 미친 여자들처럼 여기서 소리를 지르다니 짐의 황궁을 대체 뭘로 하는 것이냐? 시장바닥인 줄 아느냐? 신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그대들 모두 안달이 났구나. 짐이 한소영을 벌주기를. 허나 짐이 알기로는 한소영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공을 세웠다. 한소영이 직접 사명하게 하자. 한소영, 들라하라! 폐하를 뵙사옵니다. 일어나라. 망극하옵니다, 폐하. 한소영, 저들에게 말해보거라. 내가 임강연에서 뭘 했는지.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저 임간연의 곡물 가격을 신이 도착했을 당시에 100전 한 말에서 재난 이전 수준인 45전 한 말로 내렸을 뿐입니다. 겸사겸사 4대 곡물상들의 돈을 빼앗아 은자를 좀 모아서 관아와 제방을 수리하는 데 썼습니다. 말도 안 돼. 건방진 한소영! 감히 황궁 회의실에서 맘원을 내뱉다니 이건 기군망상죄라는 걸 모르는 거냐? 맞습니다. 네가 임감인에 도착한 후
임강현의 10년 가비지 폭등해서 한 마리 200전이 되었지. 그건 전부 네가 자대 공물상과 은밀히 결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뇌물까지 요구하고 이런 명령도 내렸지. 임강현의 10년 가격은 한 마리 150전 밑으로 내리면 안 된다고. 폐하, 이런 관인이 감히 폐하를 기만하였으니 당장 끌어내 엄벌에 처하여 본보기도 상셔야 합니다. 아니 참 어이가 없네. 당신도 아는 기군 망상죄를 두고 내가 그렇게 멍청해 보여? 이런 걸로 장난치게? 헛소리 마라. 넌 그저 네 출신만 믿고 폐하께서 틀림없이 너희 한가가 조정에 세운 공을 봐서 널 살려주실 거라 믿는 거지? 한소영, 정말 내게 큰 실망을 주는구나. 제 말을 못 믿겠다면 서대인의 말은 믿으시겠습니까? 서대인은 폐하의 궁중 근위대장이시니 당연히 믿는다. 허나 서대인이 널 변호해 줄 거라는 꿈은 깨시지. 변호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사실만 말씀드리면 되니까요. 폐하께 아뢰옵니다. 한소영 대인께서 방금 하신 말씀은 모두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이 이미 밀서로 보고드렸으며 신의 목숨을 걸고 보증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다니. 정말 사실이라니. 말도 안 돼. 재난 상황에서 식량 가격 낮추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내가 잘하는데 어떻게 가격을 재난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지? 이건 절대 불가능해. 방금 밖에서 들었는데 이 장원 임강연으로 간다면서? 별로 능력이 없나 봐. 내가 청수연으로 가서 도와줄까? 너 닥쳐라. 임강현은 식량 가격을 낮췄다 해도 관아와 제방을 수리한 건 어찌 설명할 테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백성을 부재하는 일이야. 돈과 식량을 내어 이재민을 안심시켜야지. 그런데 너는 그 돈을 쓸모없는 곳에 썼어. 그 죄를 어찌할 텐가? 박영수, 내가 너 참아준 것도 꽤 오래됐다. 그 돈은 내 딸이 구한 거야. 근데 자기 주머니에 넣은 것도 아닌데 네가 뭔데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야. 한소영이 식량 가격을 낮춘 공이 있다 해도 독단적으로 관아를 수리한 건 이미 큰 죄다. 그러니 공과 과가 상쇄되어 이번엔 이 장원의 승리다. 박영수, 결정도 네가 내 대신 다 내렸으니 차라리 네가 올라와서 이 황좌에 앉지 그래. 내가 내려가서 네게 문안 인사라도 올리랴? 항고하옵니다. 폐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소영, 왜 관아를 수리했는지 이 대신들에게 설명해보거라. 간단합니다. 예로부터 한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면 항상 조정에서 식량과 자금을 지원해 구제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대가로 조정이 부양해야 할 이재민은 점점 더 많아졌죠. 재난이 지나가고 나면 조정은 또 돈을 모아 재건해야 하니 이 또한 막대한 지출이 듭니다. 그러니 무조건 창고를 열어 식량을 푸는 건 절대 좋은 책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노동으로 구제를 대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관아나 제방을 수리하는 일은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백성들은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다면 기꺼이 일할 것입니다. 재난 후 재건과 구제 작업을 결합하여 백성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양쪽 다 만족시키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훌륭합니다. 노동으로 구유를 대신하다니. 폐하, 한소영의 이번 조치는 가히 그제책에 있어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었다 할 수 있어옵니다. 훗날 조국에 다시 천재지변이 생기면 이를 그대로 따르시면 될 것. 다시 묻겠소. 임강현에서 매일같이 기류를 드나든 건 무슨 이유요? 여자의 몸으로 그런 곳에 가다니 참으로 채통을 떨어뜨리는 짓이요. 당연히 수사를 위해 간 것이오. 당신에게 해명이라도 해야 하오. 나도 한대인을 따라갔었어. 당신 말대로라면 나도 채통을 떨어뜨린 것이니 황실 감옥에라도 가야겠어? 본거는 그런 뜻이 아니오. 됐어. 무엇이 우열을 가리는 것이오? 이런 게 바로 우열을 가리는 것이지. 이번 대결은 한소영의 승리요. 완벽한 승리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폐하. 한소영, 어떤 포상을 원하느냐? 원래 짐의 생각은 너와 이수진 중 이기는 자를 짐의 중서 참모로 삼아 곁에서 짐을 보좌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어떠냐? 폐하, 신녀는 제 정부로 가고 싶사옵니다. 소영아, 너 미쳤어? 중서 참모 자리잖아. 폐하의 측근이자 신복이라고. 서대인과 같은 주위인데 그걸 마다해? 정말 후회 없겠느냐? 폐하, 신녀는 이미 뜻을 굳혔사옵니다. 알겠다. 한소영을 재정부 외관에 명하고 감찰관직을 유지토록 하라. 이수진은 중서 참모로 명한다. 폐하, 지당하시옵니다. 됐다. 이만 물러가라. 한소영, 이따 후원에서 짐을 기다리거라. 아, 네. 수진아, 이 중서 참모 자리는 결국 내 차지가 되었구나. 그 애가 버린 걸 내게 주다니 내가 그리 하찮은 존재인가.
폐하께선요? 폐하께선 국사로 바쁘시니 아직 안 오신 건 분명 중요한 일 때문일 겁니다. 뭐야 진짜. 사람을 이리 불러놓고 자기 혼자 바쁘다니. 한대인, 말씀 조심하십시오. 알았어요, 알았어. 잠깐 눈 좀 붙일게요. 그쪽에 무뚝뚝한 얼굴 보기도 지겹네요. 이렇게 자유분방한 여인은 처음 봅니다. 서대인, 남 뒷담화하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그래도 자고 있을 때가 단아해 보이는군.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뼛속까지 억세고 다루기 힘들다니. 재미있지 않나? 폐하, 한소영이 재능은 뛰어나나 이런 성격은 폐하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서대인, 그대는 다른 할 일이 없나? 폐하, 소인의 임무는 폐하의 곁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럼 저쪽으로 갈게. 여기서 네. 폐하, 안 됩니다. 이건 황푸가 아닙니까? 게다가 옥체의 풍안이라도 드시면 심은 혈기왕성해서 찬바람 좀 쐬면 오히려 상쾌하다. 소영이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하느냐? 사람을 시켜 외투를 가져오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서대인, 너 요새 쓸데없는 말이 점점 많아지는구나. 황공하옵니다. 급보이옵니다. 폐하, 관중이 급보입니다. 메뚜비떼가 더 찼다고 합니다. 이성식 장군의 피해 백성이 수백만에 달합니다. 황제 소재로 돌아간다. 황푸잖아. 폐하께서 다녀가셨나봐. 근데 어디 가셨지? 정말 변덕쟁이라니까 옷만 남대 두고 가버리더니. 그래도 손해는 아니네. 황포를 공짜로 얻었으니까. 집에 가자. 아이고, 당신은 모를 거요. 그 강진우랑 박영수 말이야. 그 늙은 꼰대 두 놈 표정이 아주 그냥 똥 씹은 것보다 더 썩어 있었다니까? 우리 금쪽 같은 딸이 아주 제대로 내 묵은 체증을 확 내려줬지 뭐여. 명색이 조정대신이란 분이 말씀이 어찌 그리 상스러우십니까? 기분 좋아서 험한 말 좀 쓴 게 뭐 어때서. 근데 이 기집애가 말이야. 글쎄 포기하고 중서 참모 자리를 재정부 외관이나 하겠다니. 아주 속 터져 죽겠어. 이따 돌아오기만 해봐. 아비의 위엄을 제대로 보여줄 테다. 대감마님, 아가씨께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돌아왔다고. 갑업을 가져오너라. 내 오늘 기필코 혼내줄 테다. 여보, 진정하세요. 애비가 오늘 갑업으로 다스릴 것이다. 폐하를 배웁니다. 폐하께서 어머니, 방금 보셨어요? 아버지가 씩씩거리며 오시더니 한마디도 못하시고 바닥에 미끄러지듯 꿇어앉으셨잖아요. 그 동작이 어찌나 물 흐르듯 자연스럽던지. 이 녀석아, 네가 황제의 의복을 입고 올 줄 누가 알았겠냐? 너 알고는 있는 거냐? 이건 가문을 멸할 대역죄란 말이다. 아이고, 괜찮다. 이 황복은 폐하께서 소영이에게 입으라고 하사하신 거니 아무도 감히 뭐라 하지 못할 거다. 들어가서 치워라. 아버지, 저는 쓸데없는 말이 나올까봐 그렇습니다. 입은 남의 얼굴에 달린 법 무슨 말을 하든 그들 몫이지. 내가 걱정하는 건 만약 폐하께서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무슨 뜻이에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전 항상께 시집가기 싫다고요. 후궁의 미녀가 얼마나 많은데 제가 눈에 들어오시겠어요? 게다가 전 황궁으로 시집가기 싫어요. 얼마나 지루한데요. 어쩌면 우리가 앞서간 걸지도 모르겠구나. 참 소영아, 넌 왜 재정부를 택한 게냐? 그거야 아버지가 재정부 실안이시잖아요. 재정부 장관님이 곧 은퇴하시니까 아버지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 최고 책임자가 되시면 저도 재정부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잖아요.
너 이 녀석 정말 엉망이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중서 참모 자리를 원해도 못 가는데 넌 어찌 된 게 모처럼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발전할 생각은 안 하고. 아버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 눈총에 죽어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우리 한가가 지금 나설 때인가요? 소영이가 다 컸구나. 아니, 다 컸다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왜들 한숨을 쉬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멍청해 보입니까? 우리 한가가 무너지길 바라는 자들이 있다. 원수가 아직 건재하니 너무 눈에 띄는 건 확실히 건수라뇨. 혹시 그 강진우나 박영수 말입니까? 그놈들이 무엇라고 그저 하찮은 광대무리일 뿐이다. 소영아, 네가 평소에 왈가닥이긴 해도 그 정도로 어리석진 않잖니. 분수도 모를 만큼 말이다. 하라비에게 말해보거라. 그날 황방을 떼어냈니? 대체 어찌된 영문이냐? 그날 말이죠. 그날 박민수랑 영친왕 세자랑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 영친왕 세자라는 자가 박민수를 들먹이며 저를 자극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재능이라면 반드시 최고의 제녀에게 장가들어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홧김에 황방을 떼어버렸지 뭐예요. 과거의 나야. 너도 참 어리석다. 나까지 덩달아 망신당하게 생겼잖아. 이건 분명 누군가 소영이가 박민수에게 푹 빠져 있다는 걸 이용해서 꾸민 짓이야. 아유, 아버지, 툭 빠지긴 누가요. 이제 제 눈에 그 인간은 귓가에 떠도는 개만도 못해요. 그렇게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얄팍한 놈은 확실히 우리 소영이한테 안 어울려. 이제라도 파혼한 게 다행이지. 그저 저 영친왕이 우리 한가를 멸하려는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아버지, 영친왕은 폐하의 친숙부이십니다. 전왕제께서 직접 지목하신 보정대신 중 한 분이기도 하고요. 권력이 하늘을 찌르는데 왜 우리를 노리겠습니까? 너는 아느냐? 그자가 왜 황제가 되지 못하고 친왕에 머물렀는지. 군사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금 조정 전체를 통틀어 군사력이 가장 강한 자가 누구겠느냐? 바로 나다. 그러니 내가 그들의 눈에 가시일 수밖에.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영친왕 따위가 될 수인가요? 제게 묘책이 하나 있어요. 그 집안을 멸문지화로 몰아놓을 수 있죠.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저 영친왕은 전왕제께서 하사하신 면제증서가 있지 않느냐? 그게 뭐 어때서요? 그자에게 면제증서가 있다면 우리 집안엔 선참우주가 가능한 명검이 있잖아요. 그 면제증서는 전왕제가 준 거지만 우리 가문의 명검은 태조께서 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그를 짓누를 수 있어요. 아버지, 너... 좋다. 내게 대책이 있다니. 그럼 마음 놓고 해보거라. 하라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마. 한소영, 한준호 폐하의 긴급 호출이요. 지금 당장 입궁하여 폐하를 아련하시오. 메뚜기 떼가 휩쓸어서 피해 면적만 이성 13군에 이재민은 100만이 넘어고 대기준으론 이게 그야말로 최악의 천재지변이잖아. 골치 아프네. 조용히 있자. 괜히 불려가서 독박 쓰면 안 돼. 어찌 이런 일이. 겸들, 관중의 메뚜기 떼 사태에 대해 좋은 대책이 있어? 조국의 충신들이 다 모였는데 어째서 단 한 사람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거요? 폐하, 예로부터 메뚜기 떼는 막을 길이 없고 이는 하늘의 징벌이라 피할 수 없사옵니다. 신의 얕은 소견으로는 지금으로서는 식량을 모아 반중으로 보내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옵니다. 하늘의 징벌? 내 말인즉슨 하늘이 이 천자가 황저에 앉는 걸 원치 않아 짐의 부덕함을 벌한다는 것이냐? 폐하, 신은 그런 뜻이 아니었사옵니다. 일어나라. 성운이 망극하옵니다, 폐하. 관중일대의 이재민이 이미 100만을 넘었고 충의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계속 이동하고 있어. 매 시간, 매분 매초마다 수십만의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있는데 누구든 좋은 대책이 있다면 어서 말해보시오. 짐이 당연히 상을 내리겠소. 폐하, 예로부터 메뚜기 떼는 반람회 동반에 싸웁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신양소달 외에도 군대를 동원하여 지방을 통제해야 하옵니다. 북동이 일어나시 즉각 지답해야 하옵니다. 폐하, 메뚜기 떼가 갓 일어났고 이재민들이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는데 군대를 보내 감시한다면 아마 역효과가 날 것이옵니다. 게다가 대군이 움직이면 식량과 돈이 끝없이 들 것이옵니다. 그러니 차라리 메뚜기 떼 진압에 전력을 다해야. 한대인께서
본 장군의 계책이 별로라면 한대인 무슨 고견이라도 있으시오. 그건 본관도 아직 묘책이 없소. 허나 무작정 이재민을 탄압하는 건 단연코 어리석은 짓이오. 이수진, 그대는 방도가 있어. 폐하, 예로부터 메뚜기 떼는 막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보고서에 따르면 메뚜기 떼가 덮친 곳은 밭에 알이 퍼졌고 땅속 깊이 있어 불 뽑기 어렵다 합니다. 당장은 정부 차원에서 식량을 모아 구호 준비를 해야 합니다. 폐하, 이 장원의 말이 지당하옵니다. 이는 천재지변이라 인력만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사옵니다. 마땅히 제때 구휼해야 하옵니다. 신들도 동의하옵니다. 메뚜기 떼가 휩쓸면 풀 한 폭이 남지 않는데 백성들은 흙바닥에 엎드려 하늘만 보며 오로지 땅에서 나는 수확물만으로 먹고 산단 말이오. 근데 메뚜기가 다 먹어치우면 백성들은 어찌 살란 말이오. 눈 깜짝할 새 겨울이 올 텐데 우린 그저 백성들이 굶어 죽고 눈보라에 얼어 죽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하오. 안 보여라, 안 보여라. 한소영, 그대는 방도가 있어. 아니, 여기서 내가 보인다고? 핏덩이 같은 녀석이 메뚜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텐데 저 녀석에 대해 방도가 있다면 본 장군은 이 경성 안에 모든 집간을 다 할겠소. 영감님, 사나이의 말은 천근과도 같은 겁니다. 본인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 나중에 딴소리 내가 한 말이오. 조정계신들과 폐하께서 모두 증인이 되어주실 거요. 만약 방도를 내놓지 못한다면 반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 양탄을 모시고 아이나 키우며 평생 조정에 발을 들이지 마시오. 감당하겠소. 못할 건 뭐여. 고작 메뚜기 떼 아닙니까? 폐하, 신에게 계책이 있습니다. 이를 쓰면 관중지방의 메뚜기 떼를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소영아, 이 관중의 추미는 수백만 백성이 달린 일이다. 결코 장난이 아니야. 어서 물러나거라. 안 돼요. 원래는 말할 생각 없었는데요. 하지만 저 영감님이 기어코 경성에 뒷간을 하겠다잖아요. 그러니 제가 어찌 그 소박한 소원을 안 들어주겠어요? 그만. 한소역의 책이 있다면 속히 말해보거라. 짐과 대신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이 추미는 말이죠. 아무도 해결 못하는 게 맞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충에는 아직 전조에 불과합니다. 극소수의 성충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은 아직 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방도가 있습니다. 모른다면 내가 가르쳐주지. 알은 땅속 깊이 묻혀있어 찾아내기 어렵고 설령 찾는다 해도 수만 개의 알을 사람의 힘으로 없앨 순 없지. 결국 별 차이 없는 거다. 급하게 굴 거 없어요. 이 계책은 3단계가 있죠. 첫 번째 단계는 잡는 겁니다. 정부에서 명을 내려 백성들에게 성충을 잡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일정한 비율에 맞춰 수매하는 거죠. 곡식과 교환하게 하죠. 난 또 대관절 무슨 대단한 묘안인가 했지. 고작 이런 거였다니. 충리가 아직 안 퍼졌다 해도 그 수가 무려 수천 수만에 달하는데 어찌 봐잡소. 조소, 설령 다 잡는다 쳐도 그 기준은 어찌 정할 거요. 너무 좁게 정하면 백성들이 싫어할 테고 비웃을 너무 많게 정하면 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거요. 폐하, 차라리 다른 방도를 생각해 보시죠. 저런 어린아이의 헛소리는 남들 비웃음만 살 뿐 조정에서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됐네. 애초에 힘을 모아보자는 것이니 과감하게 계책을 낸 것은 마땅히 격려할 만한 일이지, 한소영. 하지만 메뚜기를 곡식으로 바꾼다는 건 확실히 실행 불가능한 일이네. 게다가 나중에 메뚜기를 바꿔온다 한들 어디 쓸모가 있겠느냐? 차라리 그 곡식을 직접 가져다 백성들 구호에 쓰는 게 낫지. 진주 바비큐를 안 드셔보셨군요. 폐하, 누가 메뚜기가 쓸모없다 했습니까? 신에게 조리법이 있습니다. 메뚜기를 말린 다음 기름에 튀겨 조리하면 그 맛이 새우 못지않고 영양가도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신의 제2의 계책은 모아들인 메뚜기를 조리한 후에 백성에게 식량으로 파는 것입니다. 이로써 순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메뚜기를 먹는다고? 이런 해충을 어떻게 먹는단 말이오? 총리님, 그건 너무 민생의 고통을 모르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극도로 굶주리면 백성들이 자식을 바꿔먹기까지 합니다. 하물며 메뚜기쯤이야. 어쨌든 고기 아니겠습니까? 진흙을 먹거나 나무뿌리와 벽흙을 파먹는 것보단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폐하, 이것은 나라를 망치는 계책이오니 절대 쓰셔서는 아니 되옵니다. 어찌하여 그러한가? 신은 어릴 적부터 수많은 책을 두루 읽어 백성들이 메뚜기 떼로 인한 재난을 겪은 후 곡식을 한 톨도 거두지 못하게 되면 일부 이재민들이 실제로 메뚜기를 잡아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허나 적게 먹으면 괜찮으나 많이 먹게 되면 설사가 못지않게 됩니다. 고로 메뚜기에는 독이 있어 절대 식용으로 삼아서는 아니 되옵니다.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이런 사도라면 한소영의 재주가 있을지 몰라도 역사를 읽고 책을 두루 읽는 데 있어서는 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 폐하, 이 장원 말씀이 지당하옵니다. 노신이 예전 청주에서 감찰관을 지낼 때
그곳에서도 메뚜기 떼가 창궐했었는데 노신이 직접 보았사옵니다. 메뚜기를 먹은 이재민들이 줄줄이 설사를 멈추지 못하고 몸에 크고 작은 손상을 입었사옵니다. 그러니 이 계책은 백성을 해치는 법이옵니다. 폐하, 저 한소영은 막말을 했사오니 마땅히 저자를 밖으로 내쫓아야 합니다. 저자의 계책에 따른다면 나라와 백성을 망칠 것입니다. 그만해라. 흔 총리의 말. 너도 들었겠지. 이 계책은 확실히 무리다. 역사상 확실히 메뚜기 제한이 많았지만 처음 듣는군. 먹어서 해결한다는 것. 네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수진이 앞에서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멍청이. 폐하 앞에서 감히 그런 상스러운 말에. 폐하, 저자를 엄벌에 차소서. 폐하, 여기 계신 대신들은 다 관직이 있으신데 저 녀석은 대체 뭐가 있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여기 있죠? 그러게, 맞는 말이군. 전 아버지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럼 네 아버지가 죄인이네? 이 몸이... 됐다. 던 나가라. 폐하, 나가라니까. 박도련님, 제 발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끌어낼까요? 한소영, 눈에 거스리는 자는 짐이 이미 치워주었다. 무슨 계책이 있는지 바로 말해보거라. 한소영, 네가 합당한 설명을 못한다면 이 몸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폐하, 메뚜기는 사막 메뚜기와 동아시아 메뚜기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내에서 창궐하는 것은 동아시아 메뚜기입니다. 이 벌레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메뚜기가 아직 완전히 번식하기 전에는 온몸이 초록색입니다. 그러다 완전히 성숙하고 나면 해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윤 총리, 제가 한 말에 틀린 점이 있습니까? 그건 노신은 확실히 모릅니다. 사막 메뚜기가 무엇인지, 동아시아 메뚜기가 무엇인지는 허나 메뚜기가 처음엔 확실히 녹색이다가 나중에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고 떼지어 지나갈 때면 확실히 회갈색이란 건 압니다. 망했다. 진짜 알고 있었잖아. 메뚜기가 대체 뭐길래? 그럼 이 노부가 정성의 모든 뒷간에 핥아야 한단 말인가? 폐하, 방금 이 장원과 윤 총리께서 말씀하신 메뚜기에 독이 있다는 건 그들이 먹은 게 회갈색 성충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메뚜기엔 확실히 독이 있습니다. 하지만 녹색일 땐 독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매우 높은 영양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헛소리, 사료에는 그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존재하지도 않습니까? 책을 그리 많이 읽었으면서 결국 본 건 선현들의 경험담일 뿐이잖아요. 사람은 늘 자신이 가보지 못한 영역을 탐구해야 하는 법입니다. 안 그랬다면 어찌 신론이 백초를 맛보았겠습니까? 누구나 다 당신처럼 편안한 곳에만 앉아있는 줄 아십니까? 당신! 한소영, 노신에게 아직 의문이 하나 있어. 설령 이 메뚜기들을 녹색일 때 먹을 수 있다 쳐도 메뚜기 수가 어찌 1000만 마리 되겠어? 게다가 그 알들은 아직 땅속에 있는데 사람의 힘만으로 어찌 완전히 없앨 수 있단 말이오? 맞소. 윤 총리가 핵심을 짚었소. 간단합니다. 이것이 신의 세 번째 계책으로 제가 붙인 이름은 바로 생물 방제법입니다. 생물 방제법. 이게 무슨 법이요? 노신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천지의 순환은 서로 얽혀있는 법입니다. 어떤 생물이든 천적이 있기 마련이죠. 고양이가 쥐를 먹고 토끼가 뱀을 무서워하며 벌레가 개구리를 두려워하듯 메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닭과 오리가 바로 그들의 천적입니다. 좋소. 그 발상 꽤 흥미롭소. 그러니 신의 세 번째 계책은 경성일대에서 닭과 오리 5만 마리를 모으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하루에 수백 마리의 메뚜기를 먹어치우니 이처럼 5만 마리라면 절반으로 계산하더라도 하루에 1000만 마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군. 맞습니다. 게다가 이는 고작 하루치에 불과합니다. 열흘이면 억마리가 넘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제한이 되기 전 성충이 적을 때 손을 쓰면 며칠 내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이 메뚜기가 되더라도 그저 닭과 오리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좋아. 아주 좋아. 이 계책은 실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적게 들겠어. 틀렸어. 만약 정말 그렇게 간단하다면 왜 옛 성현들은 생각하지 못했을까? 분명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너 진짜 근거 없이 트집 정리야? 아무도 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하면 틀린 거라는 거야? 그동안 책을 허스로 읽었구나.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기고만장하지 마. 문제 있어? 적어도 난 시행 가능한 방안을 냈잖아. 근데 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쓸데없이 트집이나 잡고 내가 너한테 몇 마디 하는 게 문제야? 너, 이 장원, 네가 잘 모르면 내가 가르쳐줄 수 있어.
방금 내가 한 말 아니야? 폐하, 이 방법은 실행 가능하나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메뚜기가 변색하기 전에 실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 메뚜기 떼가 완전히 회갈색으로 변하면 독을 품게 되어 닭과 오리가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이 방법을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널리 알리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차 한 잔 마실 시간 전에 네가 했던 말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네. 정통으로 맞았구나. 가식. 녹차? 녹차가 무슨 뜻이야? 한소영, 이 뼈저린 구려. 반드시 100배로 갚아지 마. 폐하, 한수영의 말은 전부 그녀의 개인적인 억측일 뿐 증거가 없습니다. 시행하게 된다면 그건 바로 수백만 백성들의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폐하,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짐이 역사서를 보니 예로부터 메뚜기 떼 재앙은 막을 길이 없었다.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간 곳은 풀 한 포기도 남지 않았다. 백성들은 자식을 바꿔 먹으며 타향을 떠돌아야 했다. 지금 조정의 대신들 중 오직 한소영만이 해결책을 내놓았다. 짐은 반드시 시도해 볼 것이다. 짐은 조국의 주인이니 그 모든 결과는 짐이 전부 책임지겠다. 폐하, 성명하십니다. 폐하, 성명하십니다. 한소영, 이 방법은 네가 냈으니 네가 맞도록 해라. 폐하, 신은 참모일 뿐 무예와 전술에는 무지하옵니다. 닭과 오리 5만 마리를 이끄는 것은 신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네 생각엔 어찌 해야겠느냐? 아니, 너 날 왜 보는 겐가? 강 노장군님, 똥통을 핥으시겠어요? 아님 매춘 대장군 하실래요? 뭐라? 매춘 대장군? 감히 날 모욕하는 겐가? 폐하, 저분이 똥통을 핥고 싶다 하니 차라리 이 궁궐에 있는 똥통부터 시작하게 하죠? 서대행, 수고 좀 해주게. 아, 안 됩니다. 이 노부가, 이 늙은이가 가겠소이다. 폐하, 강 노장군님께서 5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이끌고 메뚜기 토벌군을 결성하시기를 청하옵니다. 이 닭과 오리 군대가 가는 곳마다 메뚜기 떼가 평정될 것입니다. 좋다. 강진우, 짐이 널 박군단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노라. 이 5만 마리의 닭과 오리는 짐이 내게 맡기겠다. 명 받들겠습니다. 폐하께 아릅니다. 한소영의 계책은 노신이 생각하기에 시도해볼 만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리석어 메뚜기 떼를 하늘이 내린 벌로 여깁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그들은 그저 맹목적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이른바 메뚜기 신선이 떠나기만 빌 뿐입니다. 이러한 풍습 때문에 정부에서 이익으로 유혹하더라도 얼마나 잡을 수 있겠습니까? 맞소. 이복의 한소영, 역시 탑상공문에 불과하고 백성들은 하늘과 신선을 믿어 감히 메뚜기를 잡지 못할 텐데 이러면 네 계책은 소용없는 것 아니냐? 그게 뭐 어렵습니까? 우리 폐하께서 솔선수범하시어 천하가 보는 앞에서 메뚜기 몇 마리 드시면 해결될 일 아닙니까? 아니지, 무슨 짓이냐? 왜 그러세요, 아버지? 무엄하다, 한소영. 폐하는 존귀하신 분인데 어찌 드실 수 있겠느냐, 그 더러운 메뚜기를. 한소영, 대체 무슨 속셈이냐? 폐하의 자가 참으로 무엄하오니 반드시 엄벌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지당하옵니다. 하지만 한소영의 말대로 짐이 천하가 보는 앞에서 이 메뚜기를 먹는다면 확실한 해결책이긴 하오. 폐하, 절대 아니되옵니다. 폐하는 황자의 주인이신데 어찌 메뚜기를 드실 수 있사옵니까? 게다가 재난지역은 저 멀리 관중지방인데 그 먼 길을 어찌 가시겠사옵니까? 그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건 말이죠. 우리의 강진우 노장군께서 폐하께 얼마나 충성하시는지에 달렸죠. 폐하를 향한 나의 충심은 태양처럼 명백하거늘 칼산에 오르든 풀바다에 뛰어들든 눈썹 하나 까딱 안 할 사람이요. 네가 감히 의심할 수냐? 감탄스럽습니다. 우리 강 노장군께서 폐하께 이리 충성하시니 폐하께서는 어명을 내리시어 강 노장군이 어명을 받들고 폐하가 친히 오신 듯 폐하 대신 메뚜기를 드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큰일 났군. 나를 부리고 했어! 너 나보고 메뚜기 먹으라고? 난 절대 안 먹어. 그런 징그러운 거 어떻게 먹어? 폐하, 이 사람 좀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폐하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며 폐하를 향한 충성심이 태양처럼 빛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폐하를 위해 메뚜기 몇 마리 먹는 것도 싫다네요. 아무래도 우리 강 노장군께서는 우리 폐하께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너, 강진우. 나는 지금까지 너가 충성스러운 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네 아비가 네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구나. 폐하, 신은 폐하께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실제 행동을 봐야죠. 역시 남자들이란 찌질하게 구는 건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니까. 그 연세에 앞에서 하는 말 다르고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시다니. 너 이 닥쳐! 당장 이 땅을지 못해! 폐하, 저분 발끈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또 발끈하셨지 않습니까? 정씨르시다면 상관없습니다. 우리 조정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요. 제가 보기엔 폐하의 친서부이신 용친왕 전하께서도 그 적임자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장公께서 직접 말씀해보시죠. 용친왕 전하? 영친왕 전하께 메뚜기를 드시라고 해? 그건 죽기를 자처하는 거나 다름없잖아! 강진우, 네가 이리도 핑계를 대며 미루니 아무래도 내가 널 움직일 순 없겠구나. 아닙니다, 폐하! 오해이옵니다. 신은 기꺼이 가겠사옵니다. 관중에 도착하면 백성과 위지들을 다 모아놓고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메뚜기 주근을 아주 삼아 먹겠사옵니다. 좋다. 이 일은 이리 결정하겠다. 내일부터 닭과 오리를 모으고 사흘 뒤 강진우는 닭과 오리를 끌고 관중으로 출발하라. 됐다. 모두 물러가라. 한소영, 너는 나를 따르라. 예. 폐하, 살펴가시옵소서. 벌써 황제께서 한소영을 두 번째로 따로 부르시는군. 아무래도 뭔가 수상해. 너, 나에게 대체 무슨 일이람? 아버지, 수진아, 어떻게 됐어? 폐하께서 벌을 내리셨어? 그 망할 한소영에게 말이야. 벌은커녕 오히려 한소영의 계책을 폐하께서 채택하셨어. 그럴 리가? 이건 예로부터 아무도 메뚜기 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 한소영이 무슨 수로? 됐다. 지금은 아직 그걸 따질 때가 아니야. 내가 걱정하는 건 폐하께서 걔를 대하는 태도다. 태도요? 무슨 태도인데요? 방금 조회가 끝난 후 폐하께서 한소영을 남기셨다. 하루에 2번이나 따로 부르셨어. 폐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한소영이가 이런 영광을 누린 첫 번째 사람이다. 분명 내가 중서 참모이자 폐하의 신복인데 어째서 폐하께서 걔를 찾으시는 거지? 내가 아니라. 정말 일 때문이라면 몰라도 내가 걱정하는 건 남남녀의 정일까 봐서다. 폐하께서 한소영을 마음에 드셨다고요? 목소리 낮춰라. 여긴 황궁이야. 우리 박가가 빨리 멸문당하게 바라는 거냐? 아버지, 그럼 우린 앞으로 어떻게 해요? 폐하께서 한소영을 총애하신다면 앞으로 우리 죽도록 괴롭힐 텐데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둬선 안 돼. 민수야, 넌 지금 자신 있느냐? 한소영이 계속 너한테 몸매게 할 수 있겠어? 날 보물처럼 아꼈는데 그 마음이 하루아침에 반하겠어요? 게다가 오늘 조정에서 사사건건 수진이와 맞섰잖아요. 수진이가 자기보다 뛰어나니까 내 마음을 얻고 싶은 거죠. 보아하니 한소영은 날 너무 사랑해서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저도 여자라서 알 수 있어요. 한소영이 이러는 건 전부 다 당신의 관심을 끌어서 마음을 돌리려는 거예요. 좋아. 그렇다면 기회를 봐서 그 애와 관계 좀 회복해둬라. 그 애랑 폐하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만 해. 지금은 이럴 수밖에 없겠어요. 수진아, 당분간 좀 참아줘. 하지만 걱정 마. 한소영 거는 그저 영역일 뿐이야. 이혼만 하고 바로 버릴 거니까 그때가 되면 내가 꼭 약속할게. 경성에서 가장 성대한 결혼식을. 알겠지? 네. 서 대인방어 순찰을 가야 하지 않소. 어서 가보시오. 폐하, 방어 순찰은 이미 궁중 근위대장인 진성준에게 맡겼습니다. 그럼 짐이 좀 출출하군. 수라관에 가서 다과정 가정 가져오시오. 폐하, 어이께서 최근 옥체가 다소 허약하시니 소식하시는 것이 좋다 하셨습니다. 짐이 말했지. 배가 고프다고. 예. 겨우 떼어냈군. 여봐라, 수라관에 다과를 내오라 전해라. 짐이 직접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냐? 폐하,
신을 내보내고 싶으시다면 그냥 편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꺼져라. 한 번만 더 헛소리를 하면 내 놈의 목을 치겠다. 예, 폐하. 앉거라. 그대도 봤겠지만 서대인은 원래 저렇다오. 능력이나 충성심은 흠잡을 데가 없어. 다만 고지식해서 융통성이 없지. 오해는 하지 마시오. 짐이 일부러 보낸 건 아니오. 폐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저를 부르신 건 무슨 분부하실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오늘 조정에서 그대가 강진우에게 보인 언행은 조금 과했소. 그가 앙심을 품을 수도 있어. 어차피 적인데 앙심을 품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건드리지 않는다고 그가 절 가만두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허나 그의 배후에 있는 자는 그대가 감당할 수 없어. 폐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영친엄입니까? 보아하니 한 도장군이 많은 걸 얘기해준 모양이군. 폐하, 그를 제거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자는 제 신분을 믿고 매번 짐과 맞서고 있어. 짐이 어리다고 얕잡아보고 은밀히 대신들과 결탁하여 짐의 명을 겉으로만 따르는 척하지. 만약 조정에 한 노장군 같은 지식인들이 없었다면 짐은 황제로서 진작에 꼭두각시가 되었을 것이오. 좋습니다. 적의 적은 곧 친구라고 했죠. 우리 둘이 손에 잡고 그 늙은 이를 끝장내버리죠. 폐하, 예뻐요? 아니야. 안 예뻐. 아니, 내 말은 옷이 아주 하얗다고. 하지만 신은 오늘 흰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에 입은 속옷은 하얀색이긴 하네요. 폐하, 눈선이가 정말 매서우십니다. 폐하도 참... 어찌 일이 격식이 없어? 폐하의 말씀은 제가 어찌 이리 방탕하고 여인으로서 조신함이 없냐는 거겠죠? 다들 그러더군. 한가의 손녀가 경성 최고의 망난이라고. 여인의 몸으로 말이야. 하지만 내가 보기엔 겉으로만 거침없어 보일 뿐 마음속엔 높은 격이 있어. 아무도 들이지 않는 거요. 전 원래부터 현모양처가 될 만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저기, 듣자 하니 그대와 박민수가 어릴 적 정혼한 사이라던데. 진작에 깨졌죠. 이수진한테 반해서 먼저 파혼하자고 하더군요. 제 수고를 덜어줬죠. 눈치는 있군. 내가 보기엔 머리에 든 것만 많지. 빚 좋은 개살구야. 식견이 좁고 권력에 얽매여서 결국 큰 인물은 못 될 거요. 그대와 어울리지 않소. 빚 좋은 개살고요? 폐하가 그걸 어찌하십니까? 나야. 설마 폐하가... 무슨 소리라는 거요? 됐습니다, 폐하. 더 이상 다른 용모 없으시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폐하. 이렇게 일찍 돌아가려는 거요? 폐하, 벌써 해십니다. 저 같은 처녀를 침궁에 남겨두시게요? 바깥 사람들의 입방아에 제가 숨막혀 죽을 겁니다. 오늘은 절 보고 방탕하다고만 했지만 내일은 또 무슨 궁궐을 어지럽혔다는 죄명을 씌우면 전 감당 못합니다. 설마... 폐하, 정말 저를 이 침궁에서 재우실 생각이신가요?